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238회 2부 돈가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가스는 과연 언제 나올 것인가? 박기대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1부에서는 그 불과 기름과 밀가루, 예속 논쟁, 식민지 근대화론까지 잠깐 다뤄봤고요. 좀 더 심화해서 다뤄볼 예정이다. 네, 이제 돈가스 얘기 이제 하나요? 아닙니다. 돈가스 바로 들어갑니다. 아, 네. 진짜? 네, 바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그 전에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많은 밑거름, 많은이 아니야. 거의 주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하다는 말로도 모자르지만 어쨌든 감사드리고 최대한 방송을 잘 만들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번 정부의 주요 요직 분들이 원래 아날람 팬이시다가 네. 요즘에 그 바쁘셔가지고 후원을 못 하고 있다니까 제가 들었는데요. 네. 이 방송 듣고 계시면 다시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지지하고요. 누구든지 돈 주는 분은 우리 편.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시죠? 이거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머릿속에서 이제 자꾸 이게 필터링이 되면서 아니 저는 이거 팩트로 진짜 들었기 때문에. 네. 네. 아 진짜요? 안 바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볼 땐 그런 분들이 이제 돈가스 방송은 들으실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번 후원 시원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랄까 더 많은 분들을 섭외하고 싶은데 이렇게 우리 박 변호사님이나 선한 분이셔서 이렇게 그냥 와서 해주지. 제가 누구를 이렇게 모셔오겠습니까 이제 모셔올 사람도 없다 이제. 더 많은 분들을 모셔오고 싶은. 아니 아날람에 왜 안 나와요? 출연료 제일 많이 주는 곳인데. 전 여기서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여기 거의 아날람 한번 갔다 오면은 지금 저 얼마 전에 강남에 아파트 하나 계약하셨잖아.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 그건 안 되나? 마음이 부자? 너무 센데 이거는. 아 마음이 부자? 정말 이렇게 돈 많이 주는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 역시 마음이 부자가 되셨다는 얘기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듣고 계시는 분들 시원하게. 네, 농담이라고 했는데 되게 갑자기 허망해지네요. 아, 네, 그렇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후원 감사드리고요. 자, 돈가스 방송 2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스트리아나 독일이나 이런 데서 원조 돈가스라고 하는 주로 슈니첼이라는 이름이죠. 네. 이 음식을 드셔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슈니첼이요? 네, 슈니첼. 슈니첼이라고 하는데 제가 독일을 안 가봐서 우리나라에서 파는 그게 진짜 슈니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이런 걸 슈니첼이라고 하는구나. 예, 제가 사진 올려놨는데요. 보시면 비엔나 슈니첼이 제일 유명하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밀라노식 슈니첼 커틀릿인데 그거 이제 꼬톨레타라고 하는 것도 유명한데 이런 음식들 실제로 저는 가서 먹어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저랑 같은 경험하신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슈니첼이라고 먹어봤는데 이게 돈가스랑 완벽히 똑같은 거예요. 소스만 없고. 그러니까 되게 허전해요 먹으면. 네, 그러겠지. 이게 뭐지? 네. 레몬즙을 뿌려 먹는데 네. 돈가스 소스를 내놔라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렇지. 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맛이 아예 똑같아요. 그냥 동네에서 먹었던 그 돈가스랑 아예 맛이 똑같은데 김밥 천국에서 먹었던 그 돈가스? 김밥 천국은 조금 다르고 약간 최소한 그런가? 전문점 정도. 전문점도. 네. 그 맛이 너무 똑같은데 소스가 없어서 답답해서 네. 독일로 가서 찾아보면 네. 예거 슈니첼이라고 있습니다. 예거. 네. 예거 마이스터도 아니고 진격의 거인도 아니고 어쨌든 예거 슈니첼이라고 하는데 사냥꾼 슈니첼이잖아요. 예거와 사냥꾼. 예. 여기 가면 소스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소스의 모양을 보시면 제가 사진 올려놓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친숙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네요. 예. 친숙함이 요즘 돈가스 소스라기보다는 저희가 옛날 먹었던 돈가스 집에는 그 버섯 좀 들어있고 꼭 보면 양송이 좀 들어있잖아요. 네, 옛날 네. 돈가스 소스에 양파 쪼가리 뭐 이런 거 좀 들어있잖아요. 네네. 그 모습이 아주 흡사합니다. 물론 맛은 살짝 다른데요. 어쨌든 이런 음식을 팝니다. 깜짝 놀랍니다. 너무 똑같아서. 그럼 이상하잖아요. 돈가스는 분명히 일본에서 온 음식이잖아요. 네.
근데 일본식 돈가스랑 우리나라 돈가스 근데 일본식 돈가스랑 지금 우리 돈가스는 되게 다르잖아요. 네, 왕돈가스는 되게 다르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왕돈가스랑 예. 일본식 돈가스의 원조라고 하는 유럽식 돈가스는 우리 왕돈가스랑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일이 도대체 왜 발생한 것인가? 대륙이니까. 그러니까 우린 대륙이고 그들은 그러니까 섬이고. A가 B로 바뀌었는데 그게 자생적으로 약간 수렴진화처럼 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다시 A가 된 걸까요? 대륙인들이 필터링을 다시 한 거죠. 우리 반동이 아닙니까? 대륙. 만주, 광야, 대륙. 영국 애들 저기 변형해 놓은 거 봐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섬의 특성과 대륙의 특성이 다르다. 아 그렇군요. 음, 이상하죠. 근데 영국 그렇게 따지면 영국에서는 그럼 일본식 비슷한 걸 먹어야 될 텐데 영국에서도 영국식 이게 포크 커틀렛은 별로 없는데 뭐 소고기 커틀렛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나라 돈가스랑 더 비슷해요. 이런 일이 왜 발생할 거예요? 영국은 대륙 지형적이다. 정확히 말하면 일본식 돈가스만 좀 다릅니다. 아 다른 건 다 비슷하고. 그래서 이게 문헌들을 보면 네. 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돈가스의 역사나 뭐 이런 걸 이렇게 써놓은 기사도 있고 논문도 있고 책도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 모든 책에서 어떤 전제를 까는 부분을 의심하질 않아요. 아 일본에서 뭐냐면 온 거다라는 걸. 돈가스는 일본에서 온 음식이다. 네. 현재 지금 한국식 돈가스는 일본 돈가스가 변화된 것이다. 네네네. 이 명제에 대해 어떤 의심하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뉴스원이라는 그 통신사에서 네네. 뭐라고 나왔냐면 돈가스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기는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40년대다. 한국전쟁 이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푸짐하게 보이도록 고기를 얇게 편 왕돈가스가 등장했고 여기에 밥과 김치를 곁들여 먹었다. 돈가스를 자르는 대신 나이프 포크를 제공하고 돈가스 위에 소스를 뿌려 내놓는 방식 역시 한국식 돈가스의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그치. 일본식 돈가스는 잘라서 나오지. 잘라서 나오고 좀 두껍죠. 네. 일본식 돈가스, 한국식 돈가스의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 일본식 돈가스는 일반적으로 일단 고기가 두껍습니다. 예, 그쵸. 두 번째, 튀김옷이 더 예, 두껍습니다. 예, 세 번째, 빵가루가 큽니다. 예. 그래서 일본식 돈가스는 훨씬 더 고기도 두껍고 튀김옷과 빵가루도 두꺼워서 바삭한 느낌을 주게 튀겨냅니다. 예. 그죠? 한국식 돈가스는 보통 얇아요. 예. 양돈가스라고 하는 건 보통 얇고 얇은 만큼 튀김옷도 얇고 입자도 좀 작고 그 다음에 소스를 뿌려 나오고 안 잘라서 나옵니다. 요 특징인데 이렇게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변화를 한 게 당연한. 근데 너무 이상한 거. 슈니첼은 우리나라 돈가스의 모든 조건과 다 맞아요. 예. 빵가루를 심지어 거의 안 쓰기도 하고요. 빵가루도 얇고 튀김옷도 얇고 고기도 얇고 그 썰어 나오질 않아요. 딴소리 해도 돼요, 잠깐? 네. 그 우리나라에 그 일본식 돈가스라고 불리는 그 왜 그 중에 명동 돈가스 1세대. 1세대잖아요. 그 제가 이제 아이돌 쪽을 파다 보면 그 JYP 소속의 니쥬라는 팀 있잖아요. 네네네. 그 니쥬의 리마라는 멤버가 있어요. 네. 리마의 아빠가 누구냐면 지브라라는 일본의 타이거 제이키 같은 래퍼예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할아버지가 요코이 산업이라는 그 군납업체로 돈을 엄청 많이 번 사람인데 그 외할아버지가 그 양반이 누구냐면 옛날 호텔 유제펜이라는 호텔인데 그게 뭘로 화재 사건으로 유명하대요. 그래서 싹 타버렸는데 그래서 그 사후 대응이 엉망이었던 건 거지. 그게 70년대인가 80년대 그 일이 있었는데 그 사후 대응을 엉망으로 해서 엄청 사회적 지탄으를 받았고 이 양반이 어느 정도로 부자였냐면 한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샀었어요. 그 정도로 재벌이었던 사람인데 그 이후에 그 화재 사건 이후로 망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의인이 한 명 나타나요. 그 막 그 커튼 있잖아. 이런 거 막 연결해서 사람 구하고 막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국인이었어. 그분이 명동 돈가스를 한국에 처음 들여오신 분이었다는 거야. 이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대요. 저도 이렇게 그 원래 니쥬 찾아보다가 이제 링크 타고 들어가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그렇게 해서 케이팝 바이오로 온 근데 일본의 아이돌이. 이게 그 돈가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박 변호사님 지적하시는 분하고 말이 맞는 것 같은 게 이게 그 일본식 돈가스 그 왜 두껍게 해서 그 잘라오는 그 명동가 왜 우리 저기 강남이나 한성 돈가스 같은 그런 스타일 1세대로 들어와서 되게 그 히트했다고 하는 게 이게 70년대라는 소리인 거잖아. 아무리 빨라도. 80년대. 네, 80년대라는 소리인 거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 지금 얘기하신 거는 그 이전에도 뭐가 돈가스가 한국에 남산에서 어릴 때 먹던 그 돈가스는 이거보다 이전이었을 거예요. 남산은 92년. 아 그런가? 이전은 아니구나. 어쨌든 그 얘기를 듣고서는 이렇게 돈가스 얘기하시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가 이런 약간 비틀즈 코드 같은 얘기를 탁재훈의 빙의돼서 딴소리 잠깐 해봤습니다.
아 근데 신기하긴 합니다. 예, 예. 근데 우리가 그분 찾으면- 인터뷰를 실제로 제가 좀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예, 예. 제가 그 말하는 어떤 그 얘기에 힌트를 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 인터뷰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한국식 돈가스는 미국에서 온 거다. 네. 그냥 그렇게 써놨어요. 그 할아버지 인터뷰가 그래요? 한국식 돈가스는 이름만 돈가스 미국에서 온 거고 진짜 돈가스는 일본식 돈가스고 그걸 내가 한국에 들여왔다 이렇게 그냥 인터뷰를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아니 뭐 밑도 끝도 없이 미국이 뭐 미국에 돈가스도 없는데 이렇게 하고 제가 찾아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처음에. 예. 근데 저는 이 뉴스원에서 말하는 게 어떤 네. 편견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네. 잘 생각해보면 말이 안 돼요. 예. 잘 생각해보세요. 한국 전쟁 이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푸짐하게 보이도록 고기를 얇게 폈다. 경제적 어려우면 왜 펴요? 고기를 안 먹어야 맞죠.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그럴싸하기만 한 느낌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고기를 그다음에 돈가스를 자르는 대신 나이프 포크를 제공한 건 왜 그렇게 됐다는 얘기도 없어요. 양식 보통 나이프 포크 제공하는 건 양식처럼 보이려고 보통은. 일단 한 가지로 반박이 되는데 이 얘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 전쟁 이전 시점에는 일본의 돈가스도 두껍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일본의 돈가스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그 일본 사람들이 먹었던 돈가스 그거는 애초에 그렇게 두꺼운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돈가스가 두꺼워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 돈가스 중에서도 렌가테이 긴자의 렌가테이라는 가게에서 최초로 일본 돈가스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 가게는 지금도 거의 그 한국식 돈가스랑 비슷하게 팝니다. 그래서 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요 사실까지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일본이 돈가스가 70년대 이후에 두꺼워진 거고 원래는 일본의 돈가스도 얇았다. 그리고 이제 주장이 이 뉴스원 같은 소리는 사실 너무 말도 안 되는 뇌피셜인 거고 이제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일본에 원래 그런 얇은 돈가스가 있었고 우리도 그게 들어와서 우리는 그게 쭉 이어졌다. 근데 일본은 두꺼워졌다. 우리가 오히려 돈가스 원형을 갖고 있는 게 참 신기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꼭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그때 갖고 있는 돈가스 그때의 렌가테이식 돈가스랑 현재 한국식 돈가스의 중요한 차이점들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는 자 대표님 추천해 주셨던 책인데요. 정명섭 작가의 한국인의 맛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가스의 원형을 보존하는 쪽은 오히려 우리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거의 사라진 방식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된 것은 음식의 역사가 주는 아이러니가 아닐까 싶다. 그 시기 우리는 서양 음식을 먹는다고 믿으면서 돈가스에 칼질을 해 포크로 찍어 먹었다. 그리고 돈가스를 주문하면 빵이나 밥을 선택할 수 있고 스프의 종류를 고를 수 있는 사실에 기뻐했다. 하지만 경양식에서 제공하는 음식들 가운데 서양과 직접 닿아있는 것은 별로 없었다. 돈가스는 일본이 덴뿌라와 커틀릿을 변형시켜서 자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 만든 음식이다. 우리의 근대화가 과속과 저속으로 우왕좌왕한 이유는 이처럼 일본을 거쳐야만 했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일본은 우리의 근대화를 밀어주는 듯 가로막으면서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 중 결과물 중에 하나가 바로 양식이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일본 음식인 돈가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땐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그냥 디폴트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 뒤에 얘기들을 전개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제가 볼 땐 좀 해괴한 논리, 우리의 근대화가 뭐 일본에 의한 영향이라서 뭐 과속이었다, 저속이었다, 이상해졌다 이런 얘기가 전 등장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문화라는 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하나 의심해 볼 거면 제가 볼 때는 하나하나 다 의심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일본에서 온 게 맞는가? 일본에서 온 게 아니라면 어디서 왔는가? 일본에서 온 거의 영향만큼 다른 데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가? 이런 걸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가스에 대한 얘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슈니첼이요? 네, 1700년대부터 시작. 가시죠. 1700년으로.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름도 원래부터 기름이 흔하지 않았고 고기도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커틀릿이라는 음식은 생긴 지 오래 안 된 음식입니다. 아까 말했던 시점 그러니까 면실류가 발전되고 고래 기름 포경을 통한 고래 기름이 흔해진 시점부터 등장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문헌을 보면 1682년에 처음에 이 음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1700년대부터 커틀릿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딱 그 시기예요. 근데 그때 커틀릿은 우리가 아는 그 튀김 음식이 아니에요. 부쳐 먹는 음식입니다. 일종의 전처럼. 기름에 푹 담글 수 없었어요. 그렇죠. 기름이 흔하지 않고 네. 기름이 또 냄새도 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 용어를 기억을 해놓으셔야 되는데 shallow fat frying입니다. 그러니까 fat frying이 기름에 이제 튀겼다는 얘기인데 shallow 그러니까 얕은 기름에 튀겼다는 거예요. 깊은 deep frying이 있고 shallow frying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쉘로 프라잉은 우리로 따지면 전 비슷하게 약간 파전 비슷하게 후라이팬 같은데 기름을 이렇게 놓고 왜 집에서 왜 냉동 돈가스 해 먹을 때 그렇게 많이 해 먹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 먹는 음식이 커틀렛입니다. 지금도 슈니첼이라든가 지금도 슈니첼이라든가 그런 뭐 꼬톨레타, 커틀렛 이런 거는 원래 그렇게 만드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기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그 기본적으로 원래는 뼈 있는 고기, 특히 뼈 있는 고기를 많이 썼고 소고기를 많이 썼고 이거를 이제 빵가루에 묻혀서 버터나 이런 기름에 이게 굽듯이 튀기는 요리였어요. 그 본질이 지금 한국 돈가스랑 거의 비슷하죠. 고기를 얇게 두드려 폈고 밀가루, 계란물, 빵가루를 묻혀서 튀기니까요. 여기서 또 아셔야 되는 게 빵가루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원래 빵으로 가루, 요즘 그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지금 빵가루 뭐 이렇게 튀김 빵가루를 사시면 너무 굵지 않습니까? 네, 굵게 나오죠. 우리가 실제로 집에서 빵을 말려서 빵가루를 만들면 그렇게 굵지 않잖아요. 우리 왜 바게트 빵 이렇게 먹다 보면 몇에 가루 남잖아요. 네, 그렇게 네. 굵나요? 그렇게 굵지 않아요. 근데 빵가루는 되게 굵잖아요. 네, 요즘 제품으로 나오는 거 보면 그쵸. 그렇죠. 원래 유럽에서 빵가루라는 굉장히 가늡니다. 그건 보셔야 아는데 정말로 그냥 가는 가루예요. 이게 지금은 일종의 튀김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 마치 그 왜 텐동 같은 거 먹을 때 이렇게 튀김 조각이 있는 그런 느낌으로 튀김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약간 그러니까 제일 그 비슷한 느낌이 왜 김밥 천국 돈가스 같은 경우에 보면 아니면 냉동 돈가스 보면 이렇게 다달다달 조금씩 붙어 있는 그런 게 원조 모래같이 약간 그렇죠. 그런 게 원조 유럽식 빵가루에 가까워요. 지금 우리가 아는 그 흔히 구할 수 있는 큰 빵가루는 일본식 빵가루입니다. 빵코라 그래요. 빵코. 그래서 이거 거기서 그 빵가루라서 빵코인데 방분해서 빵코인데 이게 아예 외국에서도 그런 빵가루를 살려면 빵코라고 써서 찾아야 돼요. 이 음식은 이 커틀렛이라는 음식은 그러니까 그 작은 빵가루를 쓴 그 음식은 산업혁명 이후 내내 어떤 싸고 잘 공급할 수 있는 요리로 기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정 사람들이 이걸 많이 먹었어요. 누가 많이 먹었을까요? 20대 남자. 되게 맞는 말인데 이거 엄청 맞는 정치적인 발언인가? 아니 근데 진짜 맞는 말인데 이거. 런던에서 아, 자취하는 네, 20대다. 진짜 맞는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네. 20대 남자 노동자. 정확히는 군인입니다. 맞네 그럼. 사실은 맞죠. 근데 뭐냐면 네. 대량 급식을 해야 되는 시기 상황에서 네. 고기를 구워서 일일이 줄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리고 고기 상태가 좋다는 보장도 없어요. 살짝 맛이 갔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아까 말했지만 튀김 음식의 제일 장점 중에 하나는 좀 맛이 상태가 좀 가도, 안 좋아도 이렇게 탈이 안 나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빠르게 튀길 수 있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해군이라든가 뭐 특히 이제 군인들 거기다가 또 중요한 거 기름으로 튀기면 열량이 높아지죠. 그렇죠. 예. 고열량이 되면 군인들한테는 좋죠. 그래서 이 군인들 특히 해군 같은 경우는 한번 나가면 한참 동안 돌잖아요. 엄청 배가 커져도 거의 뭐 육지에 뭐 한 2, 3주에 한 번씩 들어온 경우도 많아서 그래서 왜 지난번 술 특집에서 얘기했지만 물이 썩기 때문에 술을 먹고 그랬던 시기잖아요. 그럼 고기도 신선하지 않겠죠. 기름이랑 불은 있으니까 네네. 석유, 석탄을 쓰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튀겨서 공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영국 해군 규정상 식당 이런 거 보면 뭐 하루에 비스킷 1파운드, 돼지고기 1파운드, 뭐 완두콩 0.5파운드, 맥주 8파인트 이런 식으로 막 돼 있거든요. 여기서 고기를 어떻게 먹었냐? 대부분 튀겨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커틀렛이라는 요리가 잠깐 맥주는 물 대신 먹으라고 맥주도 그쵸. 보급으로 나왔던 그쵸. 건가요? 여기 보시면 해군 매일매일 맥주다가 어느 날은 럼이고 뭐 그래요. 그 해군 하고 나면 알코올 중독돼서 나오겠네. 그렇죠. 그 옛날에 술특집 때 말씀드렸던 건데 네. 그 해군과 해적은 모두 다 만취해 있던 상태로 이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그렇게 상태로 싸운 겁니다. 그 뭐 후크 선장이나 무슨 뭐 저 보물섬, 뭐 실버 이런 사람들 다 취해 있잖아요. 럼에 취해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럼주 먹고. 그게 물이 상하니까 그렇게 럼을 먹었던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안 하려면 술특집을 알겠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고기를 먹는 방식이 크게 두 개죠. 첫 번째는 튀기는 거.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찌면 안 될 것 같은데. 찌는 거 비슷하죠? 삶는 겁니다. 네. 원래 유럽에는 스프나 스튜 문화가 그렇게 많이 발전하진 않았어요. 먹긴 먹었지만 삶아 먹고 물에 먹긴 했지만 그거보다 오히려 직화구이가 더 발전했었습니다. 근데 직화구이는 못해요. 그렇지. 배 위에서는 할 수 없죠. 배 위에서도 못하고 그냥 우리 그냥 군대에서 직화구이 같은 거 배급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지금도 군대에서 밥 먹을 때 보면 고기 나오면 다 돈가스 튀김이나 아니면 제육볶음처럼 뭔가 제육볶음은 사실상 탕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비프 스튜. 그리고 비프 스튜에 가루를 약간 뿌리면 영국에서 카레.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커틀렛. 이렇게 해서 주로 많이 했던 거예요. 이게 대량으로 보급할 때 용이하다는 게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뭐 18세기, 19세기 이럴 때 영국
군인의 식사, 예. 특히 해군의 식사. 예. 그거 그러니까 고기 그러면 딱 세 가지인 겁니다. 비프 스튜, 카레, 그리고 돈가스. 아 이게 커틀렛. 그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국밥, 제육볶음, 돈가스 이 테크랑 뭔가 진짜 비슷하다니까요? 예, 예. 이 저는 좀 문헌에 다 나와 요 세 가지 음. 음식으로 세 가지 종류 특정한 건 다 문헌에서 다 근거가 있는 건데 네네. 정말 말씀하신 듯이 예, 예. 국밥, 제육볶음. 예, 그러니까 돈가스. 이게, 예. 그 맞다니까요. 예. 20대 남성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군인들 대부분. 그러니까 20대 여성은 뭐 좋아할까요? 떡볶이죠 일단. 아. 떡볶이, 곱창 이런 게 먼저 나오죠. 예. 아. 식감을 더 중요시하는. 하긴 그렇죠. 예, 예. 우리 20대 때 뭘 씹으면서 먹진 않으니까. 예, 예, 예. 네.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음. 일본은 원래 1200년 동안 육식이 금지돼 있었어요. 네. 네, 불교 영향이라고 하는데 그 먹을 사람 다 먹었다 그러고 뭐 사냥해서 먹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돼지고기 얘기랑 비슷합니다. 고기를 먹는 걸 비도덕적인 일로 생각한 거예요. 그게 무슨 고기든. 그래서 그게 불교도 그렇잖아요. 먹을 사람 다 먹지만 기본적으로 좀 비도덕적인 일이라는 인식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불교에서 고기도 약간 등급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 주변에 불교 좀 진하게 믿으시는 분들 보면 네. 개고기 안 먹고, 그러니까 다른 고기는 먹는데 약간 등급이 있어요. 소고기는 그래도 좀 먹는데 네. 돼지고기는 조금 더 나쁜 거. 음. 제일 나쁜 게 개, 뭐 토끼 이런 거. 그게 근데 뭐 물어보면 그게 뭐 환생을 하는데 뭐 인간한테 좀 가까이 있다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뭐냐면 그 이슬람교 그 힌두교 비슷하게 좀 이 어떤 인간과 밀접 얼마나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약간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고기랑 좀 가깝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돼지는 그 중에 소보다는 조금 등급이 더 닭이나 소보다는 조금 등급이 더 이렇게 인간에 가까운 쪽으로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고기를 안 먹는 대신에 일본 나라 생긴 것 자체가 이 해산물이 되게 풍부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생선 사시미를 또.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까 튀김 얘기할 때 어제 튀김 얘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튀김 음식은 어디서 발전했다? 고기를 못 먹는 곳에서 발전했다. 네. 기본적으로 생선이 아무리 맛있어 봐야 고기만큼 육고기만큼 맛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튀김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토양이 있었던 거죠. 정치적인데 이거 스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또 이거 저도 엄청 좋아하는데. 굉장히 또 논쟁이 될 만한. 그래서 재밌는 게 육고기를 먹는다는 게 일본 근대화의 상징처럼 돼버려요. 그 왜 간디도 왜 그 저기 위인전 같은 거 보시면 영국 유학 갔을 때 일부러 막 소고기 먹잖아요. 약간 상징적으로. 차범근 선수 우리. 단발령으로 머리를 자르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약간 정치적인 후쿠자 유키치라고 있잖아요. 네, 있죠. 이 사람이 자기 일기에 아주 되게 크게 써놓은 거예요. 신문에 기고도 해요. 나는 돼지고기를 삶아 먹었다. 돼지 머리를 삶아 먹었다. 근데 이거는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천황과 그 어떤 일본 체제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반대 그리고 서양에 가까워지는 것. 근데 서양이 가까워지는 게 왜 돼지머리인지 모르겠지만 조선인 친구가 있었겠죠. 실제로 후쿠자 유키치는 유숙이라는 것을 해서 젊은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조선인 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돼지머리를 삶아줬을 확률이 있지 않을까. 1868년에 메이지 천황이 메이지 원년이거든요. 1868년에 이 해에 천황이 상징으로 고기를 먹습니다. 상징적인 행동이었어요. 신문에 대서특필됩니다. 이게 지금 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서양인들처럼 육체적으로나 강해지는 거라고도 생각한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때 기록에 보면 뭐란 말이 많이 나오냐면 우리가 서양인들이랑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려면 고기 좀 먹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해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큰 사건이라 막 이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단발령 할 때 막 유생들이 막 무릎 꿇고 그런 거 비슷하게 고기를 먹으면 아니 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노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선전 가요로 고기를 먹어라 이런 가요도 있고요. 고기를 먹지 않으면 문명인이 아니다. 뭐 이런 노래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서민들은 이게 정치적으로 안 먹는 것도 있지만 아니 1000년 넘게 안 먹어버렸다니까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는. 그렇지. 일단 맛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 우리나라 좋은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이 고기를 먹으면 부정탄다고 생각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일단 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좀 이제 사회적으로 학습이 그렇게 돼 있으면 거부감이 심리적인 거부감이라는 게 사실 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렇죠. 저도 그런 게 있어요. 확실히 이렇게 이거 좀 죄짓는 기분 드는 음식을 못 먹겠는 몇 가지들이 있죠. 그런 게 있어요? 뭐 개고기라든가. 개고기. 또 뭐가 있습니까? 회고기라든가 그것도 있고 제가 그 고기 이제 생선을 잘 못 먹는 게 생선 잡는 장면을 잘 못 봐요. 네, 그게 있어요. 소 잡는 건 잘 보시고요. 소 잡는 건 본 적이 없죠. 돼지 잡는 거 어마어마한데. 그 아예 나랑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생선은 내가 잡아야 되잖아. 그런 게 약간 있더라고요.
하여튼. 아 이게 네. 어려운 얘기네요 또. 네. 늑대와 추불이 생각나고. 이게 되게 이제 기만적이고 위선적인 건데 이 약간 기만적이고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맹자 양해왕 편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양의 울음소리를 듣고 양고기를 못 먹는 네. 걸 보고 백성들이 그 왕을 네. 막 조롱하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어차피 뭐 그거 어차피 양고기 네가 맨날 먹던 건데 네. 그 울음소리 듣나 안 듣나 어차피 똑같은 양고기인데 그것 때문에 못 먹는 게 말이 되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되게 백성들이 우습게 봐요 왕을.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상심에 빠져 있으니까 맹자가 와서 아닙니다.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인입니다. 아 그 잡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못 먹는 것이 인입니다. 네. 그 마음에 인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제 정치가 가능해지고 왕도 정치가 가능해집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왕이 될 상입니까? 그렇죠. 아, 이게 또 이렇게 되네. 그러는구나. 지금 맹자가 앞에 계셨으면 칭찬하셨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음. 이 처음 고안된 게 쇠고기 전골이에요. 이게 음. 처음에는 일본식 된장에 만든 끓인 거에 주로 음. 도미라든가 이런 걸 넣어서 먹는 음식이 있었는데 이 쇠고기 이 전골에서 생선 대신에 쇠고기를 넣은 거예요. 이게 처음 개발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된장을 넣고 끓여보니까 향이 약간 부딪혔대요. 그래서 그때 된장을 빼고 뭘 넣었냐? 간장과 설탕을 넣었대요. 이러면 이게 뭐의 원형일까요? 스키야키 원형. 그래서 이 쇠고기 전골과 스키야키의 유행이 시작이 되고 이제 1887년에는 규동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렇게 육식을 하면 돼도 불구하고 돼지고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금지다 한들 소는 옆에 있었어요. 닭도 옆에 있었어요. 아름아름 먹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먹는 방식이 제대로 된 건 아니라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돼지고기는 너무 낯선 거예요. 이건 애초에 새로 다 키워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왜 일본에서도 오키나와에서만 돼지고기 요리가 막 발전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되게 특이하다는 듯이 나오는 분들 오키나와에서는 사람들이 돼지를 먹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돼지고기가 친숙하지 않아서 막 문헌에 이런 거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건강에 좋지 않다. 돼지고기를 먹었더니 지방 덩어리에 비만이 된 데다 다른 병에도 걸리기 쉽다는 양의의 진단을 받았다. 1873년 오사카 마스야초에서는 다니무라 씨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기고문들이 그러니까 카더라.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지고기는 특히나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쇠고기 요리들은 그나마 발전을 하는데 돼지고기 요리는 발전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발전한 계기가 있습니다. 발전한 계기가 뭐냐면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군대입니다. 아까 영국 군이랑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도고 헤이아치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 발틱 함대에 승전을 거둔 사령관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영국에 유학을 갑니다. 네. 근데 이 사람만 간 건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이 유학을 가죠. 영국에 유학을 가서 영국 해군의 체제를 배워옵니다. 영국 해군의 체제를 배워오면서 뭐도 배워왔을까요? 요리를 같이 배웠구나. 음식도 배워봤습니다. 식단표 뭐 이런 거. 음식이 뭐라 그랬죠? 세 가지라 그랬죠. 아까 스튜, 비프 스튜, 그 카레, 튀김, 그 돈가스, 커틀렛. 커틀렛. 이 음식을 일본에 갖고 와서요. 자, 카레 같은 경우는 카레에 밥을 같이 먹습니다. 카레 라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 음식일 때는 커리라고도 하지만 뭐 무슨 마살라라고도 하잖아요. 치킨 티카 마살라 이런 게 영국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카레 라이스가 되고요. 그리고 비프 스튜를 갖고 와서 비프 스튜로도 먹어요. 근데 여기서 새로운 음식이 생겨나는데 비프 스튜에 들어가는 브라운 소스나 이런 거를 빼고 간장을 대신 넣습니다. 그 아까 말했던 쇠고기 전골에 있던 간장을 넣어서 그게 바로 니쿠자가입니다. 아, 돼지 감자. 니쿠자가. 그 일본 되게 대표적인 가정식 아닌가요? 그리고 세 번째가 커틀렛을 갖고 온 게 돈가스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요 세 가지 음식이 카레 라이스, 해시라이스 또는 비프 스튜, 그리고 니쿠자가 이렇게 좀 같은 데서 온 거죠. 그리고 돈가스. 이게 일본의 화양식 3대장입니다. 여기다 오므라이스 정도만 더하면 그러니까 오므라이스는 오믈렛을 또 라이스로 만든 거죠. 이 정도만 더하면 이거는 거의 완벽한 일본식 음식. 일본의 가정식이 제일 흔한 음식들이에요. 지금 말하는 게. 그러면서 일본에서 화양식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이제 외국에서 양식을 갖고 와서 일본식으로 만든 음식이라고 하면 요것들입니다. 아, 그걸 화양식이라고 불러요? 화양식이라고요. 그 화가 왜 그 와라고 읽는 그 일본식 그러니까 화식변기 뭐 이런 식으로 쓰듯이 일본식을 화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화양식 요리라고 하고 지금도 가장 일반적인 요 요리들 카레, 해시라이스, 니쿠자가, 돈가스 이것들이 이 도고헤이아치로가 갖고 왔다는 설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뭐 도고헤이아치로가 혼자 갖고 온 건 아닐 테고 그 당시에 영국 군대 음식에 영향을 받아서 갖고 온 것들입니다. 일단 런치의 여왕까지는 왔네요. 아, 이게 또 그렇게 되네. 아, 그렇죠. 런치 여왕. 근데 또 이 커틀렛을 좋아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영국 해군식 체제를 배우고 그 사람들의 그 먹는 것까지 따라하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일본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약간 로컬라이제이션을 한 음식들인데 일본은 그 전부터 약간 튀김이 발전돼 있었습니다. 네네. 그 유채유를 일찍부터 발견을 했고 그래서 이제 도미튀김 이런 걸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먹고 죽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튀김이 발전을 했는데 그 튀김이 그 덴뿌라가 그 방식이 바로 지금의 돈가스랑 비슷한 방식. 그러니까 좀 더 바삭하고 물튀김처럼 겉에를 좀 더 이렇게 바삭하게 만드는 튀김의 방식들이 굉장히 발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 튀김 기술에 있어서는 일본이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스스로 자기들끼리 하고 있었습니다. 자, 커틀렛을 갖고 왔죠. 네. 커틀렛을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읽을까요? 커틀렛. 자, 영어로는 원래 커틀렛이 이음절입니다. 커틀렛, 네. 커틀렛. 한국말로는 커틀렛 네. 사음절이 되죠. 일본 말로는요. 카트? 자, 커틀렛을 커트레트. 근데 트 발음이 없잖아요. 네. 일본은. 치가 됩니다. 아. 커츠레츠. 아. 근데 어도 발음 잘 안 하죠. 네. 카츠레츠. 네. 네. 카츠레츠. 아. 그래서 돈가스에 있는 카츠레츠라는 단어가 여기서 생깁니다. 아. 그러니까 돈가스에 말하는 그 카츠라는 거는 결국 컷이에요. 컷. 그럼 포크 커틀릿을 일본식으로 그냥 뒤 커틀렛은 외국어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음차한 거고 그 앞에 돼지 돈자 붙여가지고 그렇죠. 그 돈가스가 되는 거구나. 그 그래서 포크 커틀릿의 거의 지역이네. 돈가스란 말 자체가 일본에서도 한 60년대, 50년대 돼야 나오거든요. 그 전까지는 다 포크 카츠레츠. 그 일본에서 처음 아까 그 긴자의 렌가테이라는 집에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거기 처음 나왔다고 그 기록하는 게 1895년이에요. 1895년. 네. 1895년이 유럽식을 거의 그대로 재현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고기를 두드리고요. 얇게 펴요. 현재 지금 일본식 돈가스는 기본적으로 망치로 두드리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 두께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안심을 많이 쓰죠. 그렇죠. 부드럽게 두껍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 당시는 등심을 망치로 두드려 펴고 거기다가 겉에 붙은 빵가루도 유럽식으로 작게 만듭니다. 근데 일본에서 그때 나름 생산했던 빵가루는 그 텐카츠라고 하는 그 일본식 튀김가루 비슷한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굵은 빵가루 비슷한 걸 부셔서 씁니다. 유럽식 빵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부셔서 빵가루를 하고 미리 잘라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스가 따로 나왔거든요. 네. 근데 무슨 소스가 나왔을까요? 원래 유럽식은 소스가 안 나오잖아요. 아, 그렇지. 소금 찍어 먹는다 그랬죠, 아까. 그죠. 그래서 소스라는 건 원래 처음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건 좀 또 딴 얘기인데 우스터셔 소스라는 게 있잖아요. 일본의 속칭 우스터 소스라는 거. 이게 아까 그 비슷한 맥락에서 간장을 대체하기 위한 소스로서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일본 무슨 소스 무슨 박람회 이런 것도 있어요. 거기서 1등을 한 게 우스터 소스고 그 이후로 이제 더 발전하게 됐는데 사실상 영국에서도 우스터 소스 구하기 힘든데 일본 가면 우스터 소스만 종류별로 막 3-40가지 있어요. 근데 우스터 소스라는 게 그럼 우리가 지금 제품화돼서 마트에서 사고 있는 이 우스터 소스가 일본에서 개발한 건가요? 영국에서 개발된 겁니다. 아, 이건 또 뭐냐면 이 소스는 애초에 인도식 향신료 소스, 그러니까 인도 소스란 개념이 없어요. 원래 그쵸, 인도 음식은 모두 다 약간 양파와 요거트 같은 걸 넣어서 치덕치덕하게 만든 우리 기준에서는 다 카레인 거예요. 그치. 이 사람들 보기엔 다 다르지만 한국 음식에 다 파마늘 들어가듯이 모든 음식을 다 그런 형태로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요거를 지네 나름대로 영국 사람들은 그래서 파우더, 그러니까 걔네들은 원래 걔네들이야. 인도 사람들은 원래 그래서 커리 파우더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커리라는 음식이 없으니까 애초에. 근데 그 파우더를 그래서 영국에서 최초에 개발하듯이 그 비슷한 맛을 내려고 소스화를 한 게 우스터 소스입니다. 인도식 향신료를 영국의 우스터셔 지방에 사는 사람이 우스터셔 지방에서 소스화한 것이 우스터 소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동양의 것을 가져간 거죠. 그 우스터셔에 사는 양반이 셔리 오크에 넣었다가 발효된 걸 먹고 뭐 이런 느낌이 썰이 또 하나 나올 것 같은데요. 왠지. 제가 지금 이건 제대로 해오진 않았는데 원래 그 구현하려고 그랬던 건 우리 기준으로 해선장이나 멸치 액젓에 약간 가까운 생선이 들어가 있던 소스였는데 그게 이제 이쪽으로 오면서 많이 맛이 바뀐 거죠. 그 사람들 기준에서 비슷한 맛이었으니까. 이걸 또 서양식 소스로 일본에서 갖고 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한국이랑 비슷하게 간장이 다 필요했는데 간장이 없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스터 소스를 먹게 되지만 그건 약간 뒤에 얘기고 랭가테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레몬즙만 뿌려 먹는 거예요. 소금만 뿌려 먹고. 근데 사람들이 심심한 거죠. 왜냐하면 고기 튀김을 먹는 게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비프 스튜를 팔았어요. 비프 스튜를 시킵니다. 비프 스튜를 시켜서 카레 돈가스가 되는구나 일종의. 비프 스튜는 지금 우리 돈가스 소스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아까 에거 슈니체로 올라갔던 버섯도 들어있고 양파 쪼가리도
비프 스튜를 시켜서 먹었는데 음. 여기 기록에 보면 도쿄 사람들은 돈가스 위에 소스를 부어서 튀김옷을 물렁하게 만든 후에 튀김옷과 고기를 분류해서 고기를 안주로 술을 먹고 튀김옷을 식사처럼 먹는 게 유행이었다. 아. 지금은 렌가테이에서 소스를 부어 나오지 않아요. 네. 그렇지만 한때는 도쿄 사람들의 유행에 복무하려는 마음에서 부먹으로 나오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당시에 렌가테이 지금도 비슷하고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접시의 모양도 현대 일본식 돈가스는 특이한 점이 있죠. 왜 이렇게 약간 쇠망 같은 걸 네네네. 올려 나오고 네. 네네. 양배추가 같이 나오고 네네. 밥이 이렇게 나오고 왜 그 깨를 갈아서 이렇게 음. 소스를 그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특징적인 것들 있잖아요. 네네. 렌가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 스프 주고요. 음. 양배추가 같이 나오긴 하는데 밥과 빵 중에 고를 수 있고요. 음. 크림 스프를 같이 주고요. 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경양식집의 모습과 더 비슷하죠. 네. 음. 그 모습이 형태를 갖춘 게 1950년대에 와서인 건가요? 그게 이제 또 변천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조금씩 네, 변천사가 네, 네.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걸 위해서 일본 요리책들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 네, 네. 요 지금 얘기한 이제 가스레스, 카레라이스, 음. 해시라이스 또는 비프 스튜 요게 이제 3대장인데 여기서 제일 특히 요 지금 카츠레츠와 커틀릿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는데 슈니체시나 커틀릿은 기본적으로 샬로우 프라잉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약간 붙이듯이. 근데 일본식 돈가스는 딥프라잉을 합니다. 이 딥프라잉을 한 이유는 그 전에 돔이나 뭐 야채나 이런 거를 튀겨 먹는 덴푸라가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음. 그래서 그 유튜브에 보시면 렌가테이에 가는 다큐가 있어요. 음. 한국 사람이 렌가테이에 가서 뭐 최초의 돈가스 뭐 이런 걸 먹는 맛이 게 있는데 만드는 과정을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이 두드리기도 하고 기름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그러니까 유럽식 돈가스에서 일본식 돈가스로 제일 먼저 변한 게 셜로우 프라잉에서 딥프라잉으로 바뀐 겁니다. 왜냐면 그게 익숙하고 그게 더 바삭해서 더 맛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해서요. 1921년도에는 돈가스 덮밥이 나와요. 일단 뭐든지 밥이랑 다 먹잖아요. 네, 카레라이스, 네. 오므라이스 이런 식으로. 카츠동. 네. 그죠? 그다음에 이제 32년부터 뭐 우에노, 라쿠텐, 아사쿠사, 기타 하치 뭐 이런 이제 양식집들이 생겨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막 벽에 써 있었대요. 빵가루를 흰색으로 할지 갈색으로 할지 골라주십시오. 그리고 손님이 들어와도 이라사이마세 이걸 안 했대요. 양식집이니까. 그래서 이제 점점 변하게 됩니다. 이 변하는 양상이 어떻게 변하면 맨 처음에 팬프라잉 또는 이제 셜로우 프라잉을 하다가 딥프라잉으로 변하고요. 조금 있다가 원래는 뼈 있는 돼지고기를 썼다 그랬잖아요. 네네네네. 뼈 없는 걸 쓰게 됩니다. 잘라먹기 힘드니까. 아주 간단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점점 두꺼워집니다. 왜 두꺼워질까요? 식감? 식감 맞습니다. 두꺼워진 이유는 두껍게 튀길 수 있으니까 두꺼워진 거예요. 아. 덴뿌라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두껍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50년대, 60년대 기사 보면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경쟁적으로 두꺼워지고 있다. 오늘과 내일 뭐 어떤 집집마다 내가 더 두껍게 튀길 수 있다를 자랑하는 듯이 두껍게 튀기고 기름에 있다. 푹 담글 수 있으니까 더 익힐 수가 있고 이게 셀로 프라잉으로는 그 두꺼운 거가 익혀지지가 않는 네. 거죠. 그리고 기름에 하는 것도 잘못하면 겉에가 타요. 그죠. 네. 온도 조절을 되게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튀김 실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라사이마스란 말을 안 하고 우리가 양식이었던 곤조를 곤조란 말 써도 되죠. 일본 네.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얼마나 더 잘 튀길 수 있다를 자랑하는 수단처럼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돈가스 먹으러 가요라고 했던 그 돈가스는요. 그렇게 두껍지 않았을 거예요. 돈가스란 말 자체는 지금 찾아보니까 40년대에 생긴 걸로 돼 있는데 일본식 돈가스가 두꺼워지기 시작한 건 61년부터 그리고 지금처럼 완전 두꺼워서 잘라 나오기 시작한 건 73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 안 돼요. 그래 그 요즘에 그 두꺼운 거 일식으로 나온 거 네. 고급 프리미엄 돈가스라서 일식 저도 일본에 가서 먹은 적 있는데 그거 왜 안에 핑크색 이렇게 되게 드리근 미오글로빈이 살짝? 있다고 네. 써 있죠. 처음 먹었을 때는 진짜 놀랐어요. 이렇게 두꺼울 일인가. 생각보다 이거 뭐 보통 이게 얇게 두께 차이가 좀 있겠지 싶었는데 실제 썰어봤더니 너무 두꺼워가지고 이게 돈가스인 건지. 그러니까 고기에다가 그냥 옷 입힌 거지. 그 약간 네. 그런 느낌도 있고 식감도 그러다 보니까 워낙 식감도 훨씬 다르고 그죠. 기존에 알고 왔던 거 다르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두껍게 튀기려다 보니까 등심을 그렇게 두껍게 튀기면 일단 안에 기름이 많아서 안심은 기름이 별로 없잖아요. 네.
기름이 많아서 그게 찐득찐득 들러붙기 십상입니다. 푹 익지 않으면. 네네네. 그래서 익히기 더 힘들어요. 두 번째로 또 질겨요. 네, 그렇죠. 등심은 두껍게 먹으면 좀 질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안심을 쓰게 됩니다. 원래 닭고기도요. 닭고기 조리할 때 닭가슴살을 따로 익히고 닭다리를 따로 익혀야 돼요. 그렇죠. 이거 이게 분리해서 팔긴 하죠. 이제 닭정육이랑 뭐. 그래서 왜 닭가슴살이랑. 통으로 구워도 네. 닭가슴살이 퍽퍽하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네. 우리나라 사람은 닭가슴살 퍽퍽한 거 싫다 그러니까 닭가슴살을 아예 막 교촌치킨처럼 막 엄청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다 튀겨버리거든요. 네. 근데 원칙은 뭐 프랑스 요리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건데 네. 닭 다리는 바싹 익혀요. 기름이 많기 때문에. 네. 그게 맛있고 닭 가슴살은 안에가 거의 약간 덜 익듯이 살짝 레어하게 익혀야 부드럽습니다. 소고기도 왜 안심 스테이크는 등심 스테이크가 있고 안심 스테이크가 있잖아요. 네. 소고기 등심 스테이크는 좀 바싹 익혀도 맛있어요. 네. 근데 안심 스테이크는 안에가 레어여야 부드럽습니다. 다 익어버리면 뻑뻑해서 못 먹어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안심이라는 게 이제 가슴살인 건데 여기 돼지고기 역시 돼지고기 안심을 맛있게 촉촉하게 먹으려면 약간 레어해야 됩니다. 반면에 삼겹살이나 항정살이나 이건 거의 막 이렇게 바싹 그렇죠. 튀겨야 더 맛있습니다. 네. 그래서 등심은 상대적으로 이제 좀 더 익혀야 되고 그리고 기름기가 좀 더 있고 하다 보니까 두껍게 만들기 좋기 위해서 안심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안심을 쓰는 게 별로 없었어요. 왜 우리 아까 얘기했던 황교익 선생님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일본에서는 안심과 등심이 고급이고 삼겹살이 남아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먹다 보니까 삼겹살이 발전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거는 뭐 여러모로 일단 반박이 됐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게 수출량이나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게 반박이 됐지만 돈가스의 역사만 알아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돼지 안심이 돈가스에 쓰기 시작한 역사는 70년대 이후고 첫 번째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이 쌌어요. 돈가스가 돼야 돈가스로 먹는 방법이 나오고서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게 된 거지 그 전부터 고급이었던 부위가 아니에요. 그렇지. 기름기가 없어서 퍽퍽하니까. 그렇죠. 유럽에서도 안심은 그렇게 비싼 부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그 돈가스 만드는 그 60년대까지만 해도 그 일제강점기 때 자료를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돈가스를 뭐로 만든다? 로스로 만든다 그래요. 근데 일본에서 로스라고 하면 등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로스가스, 히레가스 나오는. 그렇죠. 우리나라의 로스 구이 그래서 등심 그러니까 구이 자체의 뜻이 돼버렸죠. 로스트처럼 돼버렸죠. 근데 야, 이것도 좀 얘기해보면 재밌어요. 이게 로스라는 게 왜 등심인지 아세요? 로스가 원래 무슨 말에서 왔을까요? 방금 얘기하신 로스트? 네, 로스트에서 온 게 맞아요. 아 그래요? 진짜로? 네, 로스트에서 온 게 맞고 근데 주로 등심을 구워 먹었기 때문에 로스라는 표현이 아예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야말로 한국에서 다시 한번 A가 B가 됐다 다시 A가 된 살인 게 우리나라는 그 말이 로스라는 말이 들어왔는데 등심을 주로 구워 먹다 보니까 구이 자체를 로스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로스트의 뜻을 뜻으로 찾아간 돌아간 거네. 소고기 로스 이러면 이제 구워 먹는데. 그렇지 오리 로스 막 이러잖아. 근데 그러니까. 그게 원래 맞는 표현인 거죠. 그게 맞네. 로스트니까. 이게 또 K의 신비로움이 또 이렇게 근본을 찾아가는. 그래서 안심은 오랫동안 쓸모가 떨어지는 고기였고 족보를 정말 중요시합니다. 근데 돈가스가 네. 아까 이게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일본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을 방법이 먹는 줄 잘 몰라서 발전한 방법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가스가 돼지고기를 먹는 방법의 넘버원이 된 거예요. 그 다음이 포크 카레, 그 다음이 포크 스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부터는 돈가스의 인기를 끌기 시작한 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안심이 비싼 부위가 실제로 됩니다. 나중에. 근데 황교익 선생님이 말한 거랑은 좀 시기가 달라요. 어쨌든 그게 뭐 일제강점기까지 가서 어떻게 뭐 이렇게 연원을 찾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건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런 게 전혀 아니고 황교익 선생님은 얘기한 게 이제 1970년대 80년대에 돼지고기 수출을 할 때 안심과 등심을 수출하고 삼겹살이 남아서 먹게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이제 여러 가지로 반박이 되는 게 일단 우리나라 옛날 그 조선시대의 음식 자료들만 봐도 한국 사람들은 세겹살이라 그래요. 세겹살 혹은 이제 돼지고기 뱃살을 제일 맛있다고 친다 이런 또 문헌들이 있어요. 잘 안 먹지만 먹으면 그걸 맛있다고 친다. 그 이유도 되게 보면 간단해요. 사실 그게 북쪽의 문화였을 거니까. 기름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만주족의 문화였을 테니까 기름이 많을수록 맛있는 부위로 바뀌었죠.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일본의 돈가스라는 것은 어떤 서양식의 돈가스랑 제일 비슷하던 것이 그렇게 변화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럼 우리나라의 돈가스는 어떻게 온 것이냐 이걸 좀 연구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돈가스. 나의 사랑 한성 돈가스. 그게 한국 한성 돈가스 저 먹어봤어요. 드디어. 네, 근데 한성 돈가스가 이것도 녹음해서 좀 잘랐어요. 한성 돈가스 저는 맛있더라고요. 맛있는데 특이한 게 일본식도 아니고 한국식도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정확히 뭐가 다른지 아세요? 일본식과? 계란? 계란물? 계란물은 다 입히죠. 그런가? 자, 다시
한국식 돈가스의 특징이 그냥 간단히 말해서 얇고 튀김옷도 얇고 빵가루도 작다 그랬죠. 그죠. 일본식은 다 크죠. 음. 한성 돈가스는 어떻습니까? 두껍고 얇지. 고기는 두꺼운데 음. 튀김옷과 빵가루가 다 얇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한성 돈가스 먹다 보면 튀김옷이 항상 벗겨져요. 그건 좀 또 딴 거예요. 아, 왜 또 다른 벗겨지냐는 좀 또 딴. 근데 이게 우리 그 남산 돈가스 기사식당 돈가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옛날 경양식 돈가스는 얇고잖아요. 그 기사식당 돈가스라는 건 이 돈가스 고기는 얇고 빵가루와 튀김옷은 두꺼워요. 그래서 왕돈가스라 그러면 이렇게 넓고 두꺼워서 바삭바삭한데 그치. 안에 고기는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한성 돈가스는 그 기사식당 돈가스의 정반대인 거예요. 고기는 두꺼운데 나머지는 얇으니까. 근데 그게 특이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한 거예요. 고기의 맛을 순수하게 잘 느낄 수 있는 완벽한 돈가스인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깔끔하게 먹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돈가스를 먹으면 뭔가 기름지고 딱 먹으면 먹었다 이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가스 그 기름지고 바삭한 게 입에 들어와서 딱 들어가서 내가 돈가스 먹었다 이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한 돈가스 그 느낌이 없어요. 지나치게 깔끔해. 그러니까 그 균형이 어떻게 보면 고기 비율이 딴 거보다 높은 게 그냥 순수한 고기의 맛, 깔끔한 맛을 느끼게 해주는데 그래서 제가 돈가스 한창 많이 먹으러 다닐 때는 한성 돈가스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약간 물리니까 딴 것들은. 근데 어쩌다가 돈가스를 먹어야지 하고 한성 돈가스를 먹으면 약간 뭔가 충족되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그 두꺼운 그 튀김에서 오는 그 파괴적인 느낌이 좀 덜한. 근데 두껍지 않아도 그 원래 경양식 돈가스 같으면 또 괜찮아요. 균형이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근데 고기 비율이 높아 버리니까 어느 시점부터는 약간 닭가슴살 샐러드 먹나 이런 느낌도 들 정도로.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 같이 좀 이렇게 완벽주의자의 깔끔한 걸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은 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한성 돈가스 저도 돈가스 참 좋아하지만 먹다 결국 최종 정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먹다 먹던 사람들은 글로 간다는 거죠. 난 한성 돈가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신사동을 지나갈 때면 그 앞에 설렁탕집 있잖아요. 그거랑 해서 설렁탕집은 또 신기한 게 거기는 이 사람 습관이 무서워. 술을 먹다가 새벽에 가야 돼. 그 딴 시간에 가면 이상하게 별로 그렇게 맛있다는 느낌이 안 들고 맨정신에 먹으면 그렇죠. 원래 설렁탕이 그렇죠. 술 먹다가 한 3, 4시쯤에 가면 참 맛있게 먹었다는 그 어릴 유년기부터의 그런 어떤 기억이 그런 거고 그래서 그 동네 지나면 그 두 메뉴가 항상 그 저의 그거죠. 한성 돈가스 사랑합니다. 안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뭐 분점도 생기고 잘 나가던데. 네. 망할 리가 거기가. 그래도 왜 갑자기 최근에 오비베어 뜯겨져 나가는 거 봐요. 거기 이미 건물 주실 텐데 뭐.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월요일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간 오비베어 앞에서 만선오프를 규탄하는 락밴드의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웃을 일입니까? 자본의 탄압에 이렇게 무너져가는 그 서울에서 그 무슨 문화 유산 이런 거 했는데 뭐 그런 거 의미 없나 봐요. 그죠? 자본가 앞에서. 그렇죠. 돈 앞엔 장사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저의 잠깐 한성 돈가스 찬양이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저도 되게 맛있게 먹었고 그 제가 돈가스 집을 요 근래에 지금 요 방송 준비하면서 한 40집 정도를 먹었거든요. 돌아다니면서. 그럼 한성 돈가스 말고 번외로 저 박 변호사님이 이게 그럼 난 여기에 정착하겠다. 제가 먹었던 것 중에 제일 인상적이고 맛있게 먹었던 게 인천에 시사이드 경양식이라고 있어요. 그거 어느 동네에 있습니까?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 동네 잘 모르겠는데. 인천이 무슨 인천 시사이드면은 그 동네에 몇 집이 몰려 있어요. 거기에 무슨 명동인 줄 알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등대 경양식이 있고 그 바로 걸어가면 시사이드, 조금 걸어가면 이집트. 약간 느낌이 월미도 쪽인 것 같은 느낌인데? 그쪽 별로 안 먹은 것 같아요. 이집트를 지나면 잉글랜드가 나와요. 자, 등대, 시사이드, 이집트, 잉글랜드를 하루에 다 먹었거든요. 돈가스 4개, 돈 최 몇, 돈 최 넷. 그래서 4개를 딱 먹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스타일이 다 달라요. 내 집이? 내 집이. 일단 이집트는 완전 현대식. 빵가루 크기가 거의 뭐 그냥 빵가루의 입자 크기가 거의 뭐 한 제 눈만 해요. 제 눈이 좀 작긴 하지만. 빵을 튀겨주는 거 아니에요? 거의 뭐 그 수준. 그리고 돈가스도 두꺼워요. 그 약간 거의 일본식이나 다름없는 두꺼운 집인데 컨셉만 경양식인 거예요. 되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재밌는 거 소스가 어떤 줄 아세요? 레트로 컨셉으로 막 그 어항 있고. 근데 들어가 보면 이렇게 두껍게 튀겨요. 옛날 경양식 돈가스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두껍게 튀긴 거에다가 소스 맛이 달고 맵습니다. 달고 매운? 그건 양념치킨 같은. 그거네. 정말 어떻게 보면 현대 K를 상징하는 돈가스에 그 달고 매운 거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왠지 만들었을 것 같은 그런 딱 봐도 젊은 사람들.
이집트 경양식 이런 거 약간 옛날 기준에서 좀 이상한 느낌이잖아요. 이집트에. 그리고 그 옆에 잉글랜드가 되게 유명해요. 잉글랜드가 그 응팔의 뭐 둘리 경양식 그 집으로 나오고 엄청 크고 어른들을 많이 오고 뭐 아이스크림 떠먹을 수 있고 막 스프 떠먹을 수 있고 그런 집들 있잖아요. 네. 과자 있고 막 음료수 맘대로 먹고 그런 집인데 거기가 옛날 경양식의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좋은 경양식의 느낌은 아니에요. 약간 고기 상태나 튀김옷이나 그 조건 다 맞거든요. 그 돈가스 고기도 얇고 튀김옷도 얇고 빵가루도 작은데 약간 옛날 냉동 돈가스 같은 느낌이 살짝 나요. 네. 괜찮아요. 괜찮은데 옛날 먹었던 그 맛인 것도 맞는데 이렇게 막 고급인 그러니까 옛날에 왜 그 경양식집 갔을 때 뭐 그 어떤 그 넘사벽인 그 분위기 그 느낌은 아니에요. 약간 좀 친숙한 느낌. 반면에 C사이드는 완전 제가 C사이드를 먹는 순간 머릿속에 20년 전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저를 데려갔던 경양식집이 막 머리에 떠오를 정도로 그때 2학년인가 3학년 때 명동 유네스코 빌딩 스카이라운지에서 먹었던 돈가스 맛이 떠오르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너무 잘 튀겼어요. 물론 이제 이게 튀김 음식이라는 게 다 편차가 있으니까 항상 가서 맛있을지는 모르죠. 그날만 맛이 없었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깜짝 놀랐죠. 지금 잠깐 검색해 보니까 거기 또 함박 스테이크가 또 유명한 모양이더라고요. 그 정통 경양식을 유지를 하고 있어서 가면 재밌는 게 이제 커피도 그 커피통, 프림통, 설탕통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게 확실히 컨셉이 확실해야 된다니까. 근데 거기는 옛날부터 실제로 있었던 집이래요. 여기 C사이드요? 네, C사이드. 새로 만든 집이 아니에요. 이런 경양식 돈가스 중에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옛날에 홍 작가님을 만나러 의정부에 간 적이 있는데 의정부. 노구를 끌고 네. 홍 작가님이 우리 동네 돈가스 이거 먹자고 하면서 무슨 왜 그 독일식 호프 같은 식으로 돼 있는 집 있잖아요. 이름도 왜 뭐 비어가르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집 있잖아요. 그쵸. 그 인테리어 막 그렇고 왜 독일식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갔는데 거기가 경양식도 파는 거야. 그래서 거기 돈가스를 먹었는데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그 경양식이 나왔는데 그 분위기도 정말 옛날 네. 좀 괜찮은 경양식집 같은 데다가 이게 돈가스 너무 상상외로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왜냐면 그런 집은 보통 밤에 맥주를 파는데 낮에 식사를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느낌이 그렇게 막 이 식사에 어떤 뭔가 연구와 매진을 하는 집은 아닐 거란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굉장히 인상 깊어서 또 가고 싶은데 의정부까지 또 가는 건 너무 먼 거야. 그 집이 지금 없어졌어요. 그 집 없어졌어요? 네, 없어졌어요. 이런. 그 의정부가 원래 돈가스로 유명하던 곳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거기 원래 유명하던데요? 네. 돈가스로 유명하던 지역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서울 이런 데 뭐 명동 이런 데 말고요. 네. 그냥 지역 중에 인기가 그러니까 유명했던 곳들. 자, 들어보세요. 의정부, 동두천, 송탄, 미군 그거네. 용산. 미군에서 나온 고기, 베이크드 폭찹이라는 음식을 만들 때 폭찹이 한마디로 돈가스 고기예요. 한마디로 그 튀김을 하지 않은 돈가스 고기. 요걸 구우면 그냥 폭찹이고 요거를 이제 프라이하면 프라이드 폭찹이고 프라이한 뒤에 위에 이렇게 빵가루를 입혀서 도돌도돌하게 만들면 베이크드 폭찹이에요. 현대 한국식 돈가스랑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 미군에서 나온 고기, 미군에서 흘러나온 고기에 미군에서 흘러나온 밀가루, 미군에서 흘러나온 기름을 가지고 튀긴 거. 그리고 미군에서 흘러나오는 통조림 깡통, 베이크드 빈스, 그렇지. 그 위에 완두콩, 그래. 야채 모듬 약간 조그만 당근 이런 거, 뭐 스프. 그리고 스프. 근데 그 돈가스는 의정부 진짜 맛있었는데. 그래서 돈가스는 사실 부대찌개랑 가까운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네. 그러니까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 영향을 되게 짙게 받은 거예요. 부대찌개도 사실 미군의 영향만 받은 음식이 아니죠. 부대찌개 전통의 맨 밑에는 아까도 말했던 가마솥 문화, 거기다 고추장과 된장 이런 걸 썼던 문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모든 걸 국으로 끓여 먹었던 문화, 한국적인 문화에 미국 재료가 더해진 게 부대찌개인 것처럼 돈가스도 일본에서 받았던 이제 그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일본에서 받았던 돈가스라는 음식에 대한 컨셉과 아이디어와 사람들의 기억 여기에 미군에서 나온 재료와 조리 방식 그렇지. 이런 것들이 합쳐진 음식이라는 게 사실 오늘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어떤 주제 아젠다인데 그거를 이제 미리 말씀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정부는 제가 홍 작가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몇 집 돌아보려고 하니까 홍 작가님이 뭐 이제 다 없어지고 맛있는 집이 없어졌다.
민물 매운탕이나 먹자. 아 근데 그 집 진짜 맛있었어. 홍 작가님이 네. 아 대표님 여기까지 왔으니까 맛있는 거 대표님 이런 거 좋아하잖아. 해서 데려갔는데 네. 처음엔 기대를 안 했다가 네. 아 진짜 맛있게 먹었어. 그래서 내 돈가스 나도 전또 돈가스 진짜 좋아하는데 돈가스 진짜 인상 깊게 남겨 있던 집이었거든요. 그 지금도 그 반포의 그 호프집이라든가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구프랜드인가? 뭐 하여튼 그 반포에 있는 그 호프집이라든가 인천에도 호프집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 경양식을 지금 사실 옛날 경양식 돈가스는 지금 거의 그게 없어졌어요. 네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옛날 경양식 돈가스가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일본식 돈가스랑 미묘하게 섞여서 젊은 사람들이 왕돈가스니 경양식 돈가스냐고 팔면 일단 튀김옷과 빵가루가 커요. 그러면 옛날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얇으면서도 야들야들하게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다른 조건들이 또 이제 루를 볶아서 스프를 만들어요. 오뚜기 스프 쓰면 안 되고요. 아, 버터를 녹여서 밀가루를 볶아서 루를 만든 다음에 네. 거기다가 이제 육수를 넣어가지고 스프를 직접 만든 크림 스프여야 돼요. 네. 이런 조건들이 갖춰진 집들이 거의 없는데 지금 남아있는 집들은 주로 저녁에 맥주 장사하는 곳들이에요. 그죠 아. 반포치킨 그 유명한 반포치킨도 반포치킨도 있고. 결국은 인천에서도 최고로 추천받았던 집은 제가 못 가봤는데 그 집은 역시 또 맥주집이었어요. 아, 반포치킨은 유명하죠. 우리나라 문인들의 산실이죠. 아, 그렇군요. 거기가. 네. 막걸리와 마늘치킨을 같이 팔았죠. 저는 돈가스를 사실은 처음 먹어본 게 그 중학교 2학년 때 네. 전학을 가가지고 이제 그 친구 집 부모님이 두 분 다 선생님이었어요. 그 집에 놀러 갔더니 그 집 어머님이 저 돈가스를 튀겨서 주셨어요 저한테. 이거 일본 그렇죠. 만화에 많이 나오는 서사다. 아 진짜로? 어. 그러니까 그때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니까 93년? 맞습니다. 그게 예, 우리나라에서 돈가스가 일반화된 시점입니다. 예, 예. 92년, 93년 되게 네. 중요한 시점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예. 아 93년이 맞을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충격이었나요? 아 저는 사실은 그 전에 돈가스 못 먹어봤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제가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돈가스를 토요일마다는 아니고 네. 그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토요일에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 저는 사실은 그 일단은 저희 집 분들의 취향이 그쪽도 아니었고 그럴 기회도 별로 없었고. 예. 저는 어릴 때 돈가스 먹었던 게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게 음. 토요일날 왜 학교 일찍 끝나잖아요. 옛날에. 네네네. 토요일날 학교 사교시까지만 하고 예. 점심 먹으러 집에 들어가는데 막 네. 돈가스를 오늘 먹는다는 걸 알면 벌써 아. 발걸음이 막 이렇게 아 그렇군요. 이게 약간 스머프처럼 셀터리 될까봐 이런 얘기도 하죠. 좀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에 성남 구시가지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만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랬군요. 예, 예. 게 먹고 예, 예. 그렇죠. 모란시장에서 게 잡아 먹고 아 장난 진짜로 거기 이렇게 게를 잡아오셨다고요? 아 잡은 먹은 게 아니라 이렇게 게 이렇게 그 전봇대에서 전기 끌어가지고 게 바로 지져서 잡아 먹고 그러던 시절 음. 고양이 고기 자반 이렇게 쌓여 있고 이러던 네? 고양이 고기가 자반으로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고양이 고기요? 예. 고양이 고기를 먹어요? 거기 모란자 가면 다 그렇게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곳이었죠. 몬도가네. 온도가 쇼킹 아시아. 저도 쇼킹 아시아. 그것이 알고 싶다고 근데 본 것 같아요. 막 그래서 쥐고기 먹고. 성남에서 구시가지를 지나서 모란을 통과하면은 분당이잖아요. 네. 이렇게 가고 나면은 약간 이게 분당 사람들이 나 성남 사람이라고 안 하는 게 사실은 그때 당시에 살아본 사람은 다 그냥 고가한 건 있어도 심정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어. 다른 세계야 사실은. 그죠. 예. 모란 그 지금의 정돈된 왕십리 그 마장동 네. 마장동 그 전에 네. 정돈되지 않았던 시절에 한 80년대 마장동이나 그때 모란시장 한번 가보면 한 번씩 그 컬처 쇼크를 받을 수밖에 네, 없어. 네,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요만한 쥐 가지고 술 만들고 막 이런 얘기 있었어요. 네. 그게 제가 어린 시절이라 그게 뭔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하여튼 그 이게 그냥 봐도 어떤 기괴한 비주얼 있잖아요. 그죠. 냄새와 강렬한 돼지 냄새와 불알도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뭐 그런 있으니까 거니까 그렇지 그런 게. 그게 제가 이제 분당 신도시 생기고서는 이제 그쪽으로 전학을 가고 이제 왔다 갔다 이제 거기서 또 강남 쪽에서 전학 온 애들이 많다 보니까 성남 구시가지랑 그쪽이랑 문화적인 충격이 꽤 있었죠. 지금 많이 섞였죠, 그게. 많이 섞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서로 지시하는 것도 있었고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 와중에 분당으로 전학을 가서 강남에서 넘어온 아이들 사이에 있다가 이제 거기 돈가스를 제가 거기서도 1등만 하시고.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거기서 학폭 어. 학폭. 그래서 성남 박사 짱이야 따신 이러면서. 아 그런 얘기는 나중에 그런 얘기인데 신도시 그 수도권 위성도시 발전하는 이런 얘기들은 영화에도 많이 있고 하니까 아수라요? 진짜로 네, 그런 얘기들은 좀 나중에 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수라 얘기는 팟캐스트에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기 그 우리 저
차석에서 박 박사님 가정사를 잠깐 들으면은 정말 재밌어요. 저도 좀 들었습니다. 정말 재밌기 아, 때문에 이게 왜 남한의 한국의 역사에서 사실은 이 수도권 위성 도시의 발전사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약간 소외된 얘기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수라 같은 이미지로만 이제 주로 통용이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박 박사님이 약간 서울 말투가 있어요. 하거든요 이런 거. 아 그거가 서울 사투리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그게 이제 저기 뭐야 이제 아마 외탁한 어떤 그거에 좀 그러니까. 남았을 원래 그 명문가 서울 명문가와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아니 그 저기 그 전형적인 서사잖아요. 그 부잣집 친구에 갔더니 엄마가 네. 예쁜 옷 입고 돈가스. 슬리퍼 신고 네. 마카롱과 돈가스로 상징된 둘 중에 하나야. 2대 종류가. 마카롱은 되게 얼마 안 되는 음식. 우리나라 그러니까 여기서 마카롱은 주로 일본 만화나 소설에서 이제 요런 같은 경로로 등장하는 건 우리는 돈가스라면 네네. 일본 만화나 소설에서는 주로 마카롱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일본 만화에 보면은 친구 집에 갔더니 네. 친구 엄마 간식을 줬는데 네. 처음 보는 거야. 음. 그게 마카롱인 거죠. 근데 마카롱이 아시겠지만 만들기가 되게 난망하잖아요. 머랭 쳐야 되니까. 난망하니까 거기서도 그때도 도쿄의 백화점에 가야만 살 수 있는 건데라는 이 식으로. 라떼 얘기 나왔으니까 또 좀 하자면은 네. 성남시청인 지금은 이제 야탑 쪽에 이렇게 그 지금 은수미 씨가 시장이죠. 이제 네. 이재명 시장 그 무렵에 그 지금 여수동이라 그래가지고 야타동 쪽에 있는데 원래 성남시청이 그 중원구 쪽에 있을 때는 그 저 어릴 때는 그 저기가 있었어요. 그 롯데리아가 네. 성남시 전체에 네. 성남시청 앞에 하나 딱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거기 가는 게 저희한테는 되게 큰 이벤트였어요. 그게 몇 년대쯤인 거예요? 그게 80년대 말, 아, 80년대 그렇죠? 초중반, 뭐 이때. 초중반? 그러니까 초중반? 중반 뭐 그때쯤. 그때면 네. 뭐 서울에도 그렇게 네. 90년대에도 네. 이미 90년대에도 맥도날드 가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분당으로 전학 가고 나서 그 애들이랑 학교 애들이 돈 모아서 피자헛을 가는 거에 약간 컬처 쇼크가 있었어요. 학생들끼리 돈을 그건 모아서. 저도 그렇지. 어. 그거는 그게 90년대에 음. 좀 이제 삶이 부유해지면서 바뀐 문화예요. 왜냐면 네. 나도 왜 그러냐면 우리 세대랑 우리 전 세대는 그때 그거 KFC나 네. 맥도날드 갔을 때 어른들이 네. 데려가서 사주는 거였잖아. 생일 파티 데려가서도 아니 부자들이 하는 자기들도 먹고 네. 싶고 그러니까 외식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네. 패밀리 레스토랑 네. 같은 느낌이었어요. 가가지고 급이 같았죠. 어. 그 당시에 뭐 스카이락 이런 거 막 같이 맞아요. 들어왔어요. 어. 네.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거여서 KFC 가서 그 패밀리 레스토랑처럼 주문해서 먹고 그랬다고. 저는 어릴 때 피자헛 기억나는 게 네. 제가 제일 충격이었던 건 네. 되게 부자인 친구 생일 파티 갔거든요. 네. 피자가 충격적이지 않았고 네. 피처가 충격적이었어요. 아 피처, 콜라를 피처로 콜라 먹는 피처, 그렇지, 그렇지. 아. 아니 콜라 캔도 그 잘 아. 먹기 힘든데 그거를 이만한 네. 무슨 플라스틱 거기에 넣어줘 피처로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콜라 피자. 요즘 콜라 피자를 안 먹잖아요. 맥주나 먹지. 그렇지. 예. 그때는 피처 이거 그게 너무 충격이어서 그때 그 가격이 기억나요. 아, 6,000원이었어요. 피처가. 그 몇 년도? 그게 아마 93년? 아, 그때 6,000원이면 학생한테 엄청 큰 돈인데. 그렇죠. 그 네. 어머니가 네. 생일 파티로 사주는 그렇지. 부잣집에. 예, 예. 뭐 묘하게 성남 구시가지에서는 잠실 나가는 게 편하고 그죠? 그리고 분당으로 넘으면 강남 나가는 게 좀 편해요. 아, 길이 그쵸, 그쵸. 길이 예. 그러다 그쵸, 그쵸. 보니까 경북. 성남에서 잘할 때는 잠실 야구장이나 롯데월드를 이제 외출을 가서 뭔가 이벤트가 있는 그쪽으로 많이 나가게 되는데 분당에서는 강남역으로 나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제 기억은 분당으로 전학 온 이후의 기억은 주로 이제 강남역의 시티극장, 동화극장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건 거죠. 그 전에는 롯데월드였다가. 성남인의 아이덴티티를 숨기면서 그렇지. 예. 신분 세탁. 이거 성남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분당 애들이 성남에서 전학 온 애들 놀릴 때 성남틱하다 그랬었어요. 근데 보통 놀렸어요? 네, 약간 그 성남에서 오면 그런 분위기 있죠. 약간 이렇게 야생의 느낌이 혹시 그게 들까봐 동시에 해서. 있었어요. 그게 왜냐면 우리도 저는 이제 강북 사람이니까 네. 나중에 졸업해서 우리 얄 작가님이 강남 사람이잖아요. 네. 얄 작가님의 증언에 의하면 강북에서 이렇게 전화 오거나 하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안 그랬거든. 우리가 원래 훨씬 먼저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옛날 방송 우리 아날람 방송처럼 바깥으로 밀어냈잖아요. 네. 싸움하고 이런 애들이 네. 바깥으로 밀어 안에 이제 그냥 진짜. 근데 우리들이 그러다가 이제 전학을 가면은 강북은 강남 애들의 입장에서는 마개 도시인 거야. 맨날 패싸움하고 네. 그러니까 그 저기 뭐 어디 나오지? 그 무슨 그런 말죽거리 장소에 말죽거리. 나올 네. 것 같은 강남인데? 그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강북에서 전학이 왔다 그러면은 마개 도시에서 온 찐일진이다.
근데 또 옷차림도 걔네들은 약간 힙합 이런데 강북 애들은 그때 이제 이렇게 쫄바지에 알라딘, 말구두 알라- 싸구두. 알라딘 구두. 알라딘 구두 신는데 그건 정규 1등도 신으니까 그런 애가 공부 잘해도 그러고 신고 딱 오니까 7통반. 그렇지. 찐 일진이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남에서 넘어왔다, 구시가지에서 넘어왔다고 하면은 그 약간 이제 좀 거친 곳에서 온 사람이니까 약간 뭐지 하는 경계하는 것도 동시에 있고 스타일이 좀 지들이 볼 때 촌스럽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성남에서 넘어온 애들 특유의 촌티를 그 성남틱하다고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 제가 볼 땐 무서웠던 거예요. 뭐냐면 성남틱이 무슨 욕이에요. 근데 그 애들은 약간 촌티 뭐 이래야지. 요즘 표현으로 하면 멸칭으로 썼던 거. 아니 근데 그게 두 개 그러니까. 섞여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서워서 세게는 욕 못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무서워서 세게는 욕 못한. 욕은 그게 욕은 안 맞는데. 무서웠으면 최소한 개남 뭐 이랬을 거야. 그래서 똥남 뭐 이랬을 그래서 예를 들어 무슨 신발을 사서 갔다 이러면은 음. 신발 뛰고 이 성남틱한데 이렇게 말을 했었어 애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그 박 박사님처럼 그런 성남인의 아이덴티티를 어쨌든 간에 필사적으로 감추야지. 감추거나 세탁하고 싶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10대 소녀였을 테니까 네. 그때 당시에 소녀가 겪었을 어떤 그런 컬처 쇼크가 충돌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아마 그들의 또 고군분투가 언제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되게. 이 얘기들이 아마 그 뭐 평촌, 일산, 성남, 뭐 안양 뭐 다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있겠죠. 은근히 다뤄지는 데가 없어. 그 성남이 좀 더 그 뭐 광주 대단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네, 조금 네. 더 그런 강렬한 그게 있죠. 예, 요 얘기는 뭐 기회가 되면 한번 하면 재밌을 이 것 얘기는 같습니다. 예. 이제 대선과 너무 연관이 됐어. 그렇네. 그런가? 그 대선 전에 했었어야 되는 건가? 아까부터 계속 조심스러운데 저는. 아니 그런가? 대선이 끝나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제 다시 여파가 있는 건가?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그러니까 내 이런 얘기 대선 끝나면 모든 얘기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머릿속에 이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는 세 글자가 자꾸 떠오르는 거야. 그렇네. 예.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도 다이렉트하게 연관이 있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건 진짜 예민할 수 있겠다. 조심해야겠다 이건 좀. 예. 그렇죠. 예. 왜냐면 또 요즘엔 이런 류의 얘기가 사람 이름인가요? 동네 이름인가요? 네? 사람 둘 다죠. 대장님 어디입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요즘에 그 나의 아저씨 박형 작가님께서 네. 새로 이제 런칭하신 그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에 보면은 네. 그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경기도 사람 서울로 출근하는 경기도민의 네. 그 애환을 다루고 있어요. 아. 거기 보니까 주인공들이 삼포시에 사는데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군포시 삼본을 조한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이제 이제 주인공인데 그분들이 이제 다루면서 이제 경기도에 근데 이거가 터져 나온 뒤에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시죠. 당연히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경기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당장 홍 작가님만 봐도 비슷한. 네. 그죠. 그래서 굉장히 그게 많은 리뷰가 있는데 그거와 연관해서 이런 어떤 경기도권의 그 소발달사와 이런 얘기들 애환 이런 얘기가 그 나의 해방일지 보면서 막 어떤 그 반응이 네. 경기도 사는 게 뭐 대단한 그거라고 뭐 대단한 불행처럼 얘기하냐 이러는데 저 잘 몰랐는데 홍 작가님 보면 진짜 대단한 불행.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 경기도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제가 한번 또 보고. 그게 성남은 지금 잠실 가까웠어. 지금은 본인은 서울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이제 사투리까지 쓰는. 별거 아니고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 2020년대를 살고 있는 경기도민의 애환이지 역사성과는 좀 별개예요. 그런가요? 역사성 별개고. 근데 그 경기도가 진짜 완전 시골. 그 네. 정도 시골은 아닌데. 아니야 이게 그 드라마에서 대충 현재를 다루는데. 대충 제가 봤을 땐 포천이나 양주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전 남부는 잘 모르니까. 그렇죠. 북부 기준에서는 남양주 말고 네, 양주. 양주나 아니면 포천이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니면 파주도 저쪽, 파주 금촌 뭐 이쪽 갔을 때 쪽. 그런 느낌이었는데 일단 그러면서 보면- 남부인 것 같으니까 군포가 맞지 않나 싶어요. 근데 군포시 삼본동은 그 정도 느낌이 아닌데 조언은 그쵸, 어쨌든 그 삼포라고 하니까 딱 거기를 모델로 한 것 같고 삼포 가는 길 때문 아닐까요? 자, 이제 이쯤 되면은 더 이상 이제 대꾸를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가는 거예요. 일단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래서 어쨌든 말하다 보니까 샜지만 네. 재밌는 경기도 이야기 어떤 나는 마계도시 출신이다. 네. 마계는 인천 아닙니까? 마계 인천. 아닙니다. 이부망천이죠. 그건 이미 어떤 한
한 공지에 계신 분이 선언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 돈가스는 그 인천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난 그 한성 돈가스와 의정부. 아니, 한성 돈가스도 되게 좋았어요. 음. 그리고 의외로 남산에서도 좋은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산이 의외로가 아니라 원래 거의 남산 돈가스가 원래 일종의 대명사 아닌가요? 그 얘기를 하면 지금 녹음 시간이 지나요. 아, 제가 그렇군요. 남산 돈가스에 대해서만 해도 예, 예. 그래서 제 생각엔 아마 한 번 더 녹음을 해서 예, 예. 한국 돈가스의 역사와 남산 부분을 좀 같이 엮어서 하는 게 좋지 아유, 않을까 예, 생각을 했어요. 좋습니다. 왜 남산의 돈가스를 먹게 됐냐 이 역사부터 있거든요. 예, 예. 근데 남산에 지금처럼 돈가스가 유명해진 건 92년, 93년부터예요. 아 그리고 그렇게 오래가 안 됐구나. 집에서 돈가스를 튀겨주던 바로 그 시절이에요. 아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신문 자료들을 보면 뭐 돈가스 프랜차이즈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런 게 발전하던 시기.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돈가스 역사가 이제 밀가루가 싸지고 돼지고기가 싸지고 뭐 여러 이제 아, 변곡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서울올림픽 92, 있고. 93년 이때가 딱 대중화되는 타이밍이었던 거군요, 이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확실한 게 88년 서울올림픽이 기점이에요. 그 어떤 한국 근현대사에 많은 게 그러는데 88 서울올림픽이 기점인데 이때 뭐가 바뀌냐면 차가 늘어요. 자동차. 예, 자동차가 자가용, 되게 많이 자가용. 늘어나요. 자가용도 자가용이고 네, 택시 면허가 2배가 됩니다. 아 그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88년 전에는 택시 잡기 되게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었죠. 일단 택시 타는 거 자체가 사치였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도 사치인데도 네. 택시를 잡는 게 힘들었어요. 맞아요. 택시 뭐 몇 따블 뭐 아 따블 그래. 따블. 예, 예. 택시가 비싸서 못한 거보다 예, 없어서 못 탔다. 택시가 너무 없었어요. 저는 그 기억이 나요. 어릴 때 네. 무슨 막 그 효창공원 앞에서 택시 막 따블 부르던 게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합승도 기본이고. 그렇지. 그때 합승타. 아 맞아. 그러고 보니까 얘기하는 게 기억나는데 저희 큰 집을 갈 때 마장동에서 성남에서 마장동으로 와서 마장동에서 청량리로 가야 되는데 그때 택시를 이제 어머니가 애가 둘이니까 힘들어가지고 이제 택시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합승을 엄청나게 했던 기억이 있어. 계속 섰던 것 그렇죠. 같아요. 가다수. 아니 타고. 그 영화 투캅스만 봐도 네. 거기서 왜 안성기가 네. 그 저기 박중훈이 너무 이렇게 법대로 하니까 네. 안성기가 택시 합승 잡잖아요. 합승도 불법이지 이런 씬 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합승이 되게 그렇지. 일반적이에요. 예. 근데 88년을 기점으로 택시 면허가 되게 대폭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그런 식으로 못 잡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택시 면허를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사 식당이 엄청 발전해요. 성북동 그 딱 지역이 성북동, 남산 그리고 강남의 스낵카. 그 성북동에 그 굴다리 돼지불백 이런데. 그렇죠. 거기, 그 한국 지금 돈가스 어디가 아까 좋냐고 얘기하셨는데 시사이드가 좋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제일 근래에서 많이 맛있게 먹는 거는 금왕 돈가스예요. 그 성북동에 그 기사 식당의 가장 트렌드의 맨 앞에 있는 곳이 그 고추 나오는 거기 말이죠. 네네. 거기 저기 서울과학고 있는 네네네네. 유신고 넘어가지고 과학고 있는, 그 경신고 네, 지나가는 경신고 그 유신고가 언덕길에 세 가지 세 집이 알아요 있습니다. 거기. 예. 금왕 돈가스, 오박사 돈가스, 서울 돈가스. 거기가 얄 작가님 옛날에 거기 살아가지고 예, 저희 아버지가 원래 그 경신중에 계셔가지고 경신중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거기 그 돈가스 집들 어릴 때부터 되게 또 아련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거기가 기사식당에 되게 맥한 거예요. 왜냐? 서울 기사식당이 어디 발전하냐면 기사님들이 서울 중심지에서는 영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약간 서울 중심지에서 벗어났는데 너무 멀지는 않은 곳. 그러면서도 공기 좋고 좀 물 좋고 쉴 수 있는 곳. 이런 데 기사식당이 형성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북동이랑 남산이. 그 성북동 길이 택시를 그냥 세워놓고 잠깐 졸 수 있는 그렇지. 딱 좋잖아요. 예. 그리고 그 옛날 기사식당 그래서 돼지불백이 원래 연남동도 네, 그렇잖아요. 연남동에도 꽤 있죠. 원래 기사식당의 어떤 제왕은 돼지불백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따르면 제육볶음이죠. 예, 예. 그리고 그 옆엔 설렁탕집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까 삼신기 중에 이신기가 있었다. 이걸 듣는 우리 20대 팬들도 꽤 있는데 이거 이제 여기서 이미 다 나갔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20대 남성이 좋아한다는 3대 음식이 그 기사식당 음식인 거예요. 이게 근본이구나 이게 네. 결국은. 그래서 그 옆에 이게 그 근본이 결국에는 그 어떤 그 제국 경영의 역사에서부터 이어지는 이건 거잖아요. 이게 그 영국 해군에서부터 그쵸. 그때부터. 올라오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돈가스집이 세 개가 생기고 그러면서 거기가 이제 기사식당의 메카가 된 거고 실제로 기사식당으로 유명한 장소들이 되게 조금씩 더 있거든요. 그렇게 큰 메카들이 아니라도 네. 뭐 남영동 뒷골목이라든가 이게 몇 군데 있는데 그거 보면 항상
거기엔 돈가스집과 돼지불백집이 있어요. 그죠. 설렁탕집도 있어요. 네. 남산도요. 그 남산 케이블카 주변으로 맨 앞집이 있어요. 네. 지금 거기가 1번지 남산 돈가스인가 뭐 이름이 그럴 텐데 거기가 원래 되게 유명한 설렁탕집입니다. 아, 예, 예. 그리고 92년부터 돈가스 생겼다 그랬잖아요. 예. 그 전에 거기 뭐 하는 집이냐? 다 해장국, 국밥이죠. 해장국, 순두부 이런 거 팔던 집이에요. 잠깐 라떼 얘기했으니까 좀만 더 하자면 남영동은 역시 그거 묵은본 스테이크집. 아, 그거야말로 진정한 미군 부대 음식이죠. 그러니까 그 족보 없는 묵은본 스테이크집. 아, 그래 저는 모르는. 아, 그게 뭐냐면 네. 털보 부대찌개 이런데 지금도 있습니다. 네. 지금도 성황리 영업 중인데 아, 부대찌개 집에 난 스테이크 같이 있는 게 항상 의아했었어. 그 스테이크 그걸 시켜 아. 먹으면 그거 되게 추억의 음식인데. 그것도 이제 소고기를 폭찹같이 이렇게 지금 돈가스 그러니까 좀 두껍게 나오는 소고기를 미군 부대에서 흘러남아요. 냉동고기. 아, 그렇구나. 재료가 다 미군 부대에서 그래서 나오니까 스테이크. 지금은 안 파는 것 같은데 놀부 부대찌개도 옛날에는 네, 맞아. 스테이크를 팔았어요. 네, 맞아요. 메뉴가 흥부 부대찌개, 놀부 부대찌개, 지금은 안 팔죠. 스테이크, 소세지 구이. 예. 어쨌든 고거에 지금도 남아 있는 원조가 그 숙대 고기 옆에 그 남영동 쪽으로 가는 지금도 그 성황리에 골목이 영업 중이에요. 스테이크 골목이에요. 아. 거기서 이제 나름 옛날엔 그 가격이 꽤 돼가지고 거기 보면 등심 스테이크, 티본 스테이크, 맞아요. 그냥 티본 스테이크. 있어요. 그럼 어떻게만 나오냐면 고기를 이렇게 다이스 형태로 네모나게 잘라서 네. 맞아요. 철판구이 좀 비슷해요. 소세지랑 같이 했는데 소세지랑 피망. 맞아요. 근데 이게 양파, 되게 이런 오리지널 맛이 나는 게 미군 부대에 있던 사람들 미군들도 이 맛을 정말 어떤 소울푸드로 치는 게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실제로 거기를 가면 내 어렸을 때인데 부모님들이 이게 미국 입맛에 맞춘 거다 보니까 미군 입맛에 짜요. 네. 한국인 입맛은 되게 짜요. 일단 그래가지고 소세지 자체가 미국 소세지가 엄청 짜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거 먹다 그 짜 이런다고. 음. 근데 이제 그게 왜 알잖아. 평양냉면이 심심해도 지나고 나면 생각나는 것처럼 이 뇌리에 박히면 그 강렬한 맛이. 그치 한번 먹고 싶은 거야. 음. 그 또 왜 고기를 그렇게 막 뭔가 되게 헤비하게 먹는 그 기분 꼭 때문에. 마가린이나 버터를 먼저 굽고 맞아요.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나름 전통 음식인데 한국 근대 전통 음식인데 네. 나름 하이브리드 된 거니까. 근데 부대찌개만 남고 사실 약간 실전된 예 맞아요. 그렇지. 그래서 남영동 그 뒤에만 그 흔적이 있어요. 아직도 스테이크 골목이 있습니다. 특히 뭐 서울역 이런 데도 좀 있고요. 네, 네. 그 근처 이제 용산으로 가는 그 거기 라인에 아, 그 남아있어요. 길.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음식인 거예요. 부대찌개나 그 스테이크나 그리고 햄버거도 왜 한국식 햄버거 있잖아요. 네. 계란 들어가는 그 그거나 그리고 돈가스. 그 이태원 소방서골 있는 있는 그 햄버거나 혹은 송탄 햄버거죠. 송탄에 거기. 송탄 햄버거 집에서는 돈가스를 팝니다. 아, 그렇군요. 송탄 햄버거죠. 예, 예.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다 미군 부대의 영향이 되게 커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돼지고기 이런 게 되게 비쌌기 때문에 소고기는 돼지고기랑 더 비싸서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것들이 되게 쌌거든요. 저 대학교 때만 해도 남영동에 USO라고 있었어요. 예? USO. USO. 아, 뭐예요? 예. 그게 무슨 면회하고 이런 곳인데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미군 부대 안에 있어요. 그 미군 부대에 붙어 있는데 거기만 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왜 그 용산 드래곤힐 호텔 그거 말고 USO라고 이렇게 간판에 써 있는 데가 있거든요. 네네. 난 봤는데. 예, 그죠? 공격이 있어요. 예. 거기 열고 들어가면 음식을 팔아요. 근데 되게 파괴적인 가격이에요. 음. 엄청 싸요. 음. 뭐 진짜 햄버거 시키면 햄버거 막 제 기억에 그 대학교 때 뭐 한 7,000원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비싸. 근데 햄버거 크기가 막 무슨 아, 그렇지. 압도적인. 와퍼의 크기. 1.5배 뭐 그죠. 뭐 잘라 먹는 예. 거 칼로. 예. 어쨌든 그 미군 부대에서 비롯된 문화들이 은근히 많은데 많이 좀 실전되고 있죠. 아무래도 재료가 다 그쪽에서 공급되는.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뭐 동두천 이런 네임드 말고도 파주나 예, 예, 예. 그런데도 되게 그 아까 말한 그 송탄식 햄버거 예, 예, 예. 그리고 돈가스 예, 아직도 파는 집들 많습니다. 송탄 햄버거는 오히려 송탄 햄버거가 미군을 뇌이징시켰어. 왜냐면 아까 말한 스테이크는 짜잖아요. 그러니까 네. 되게 오리지널에 가깝게 해줘서 미군한테 인기가 많았던 거거든요. 송탄 햄버거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햄버거 중에 가장 담백해. 한국적이고. 네. 한국적이야. 되게 밥 먹기 좋은데 그걸 먹으러 온대잖아 제대하고. 왜냐하면 그건 맛본 적이 없는 맛이야. 하도 그게 그러니까 이게 담백한 게 익으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의 특징은 양배추채가 들어가요. 그치. 맞아요. 원래 양배추채가 안 들어가잖아요. 예, 양배추에다 그 케첩하고 마요네즈 한 그게 약간 군대리아랑도 비슷한. 예. 송탄이 좀만 가까웠어도 좀 더 자주 먹었을 텐데. 거기다가 또 딸기잼 바르고. 아, 그렇지. 딸기잼. 아, 그래, 짠 딸기잼. 느끼라 네. 이게 거기다 계란 넣고 이게. 뭐 들으시는 분들이 무슨 소리 하나씩. 재밌네요, 근데. 네. 그래서 이제 일제 강점기에 한국의 가스레스가 카츠레츠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을 거치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경양식 돈가스가 형성이 됐고 그 뒤에 이제 기사식당을 통해서 또 어떻게 돈가스가 이제 발전을 해서 한국식 돈가스의 어떤 원형들이 됐고 또 결정적으로 제가 돌아다닌 그 수많은 돈가스 집들 어디가 제일 맛있고 어디가 제일 맛없고 어디는 갈 필요 없고 이런 얘기들은 오늘 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거의 다 됐고요. 스튜디오 시간은 라떼 얘기하다 보니 벌써 어느 게 마지막에 이렇게- 갑자기 라떼로 버닝해가지고 네, 제가 그러네요. 성남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아, 이렇게 해서 그냥 몇 분 남지 않아서 네. 그래서 스튜디오 시간이 없으니까 라떼 얘기를 더 해보자면 아니 근데 네. 그게 아무래도 그 음식을 뭘 먹게 뭐가 흔해졌냐라는 이런 것들이 일단 그 경제 발전이나 이런 거랑 그죠?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음. 이게 좀 어떤 특정 시기하고 이렇게 얽혀서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 네. 그 술 때도 얘기했지만 믹스커피 때도 얘기한 건데 그 이 박 변호사님 얘기를 듣다 보면 몇 년 안 됐는데 까먹고 있어. 그런 게 있었는지도 그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국의 특징이에요. 맞아요. 어. 예. 너무 문화가 빨라서 네, 그러니까 저는 재밌는 게 왜 그 옛날부터 돈가스를 해왔다는 집들인데 네네. 이렇게 빵가루 엄청 크고 고기 두껍고 막 그래요. 네, 그럼 네. 이게 그럴 리가 없거든요. 아 그렇지. 예, 예. 근데 왜 이런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유행하는 걸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원조라고 해요. 음. 근데 사실은 원조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 집이 옛날에 신문에 나왔을 때 사진 이런 걸 어렵게 찾아보면 달라요. 그 사이에 이제 그 옛날에 했던 방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유행 따라서 이렇게 바뀌었다라 스타일이 그렇죠. 바뀌었다. 저희의 그 아날람에서 많이 나온 얘기지만 네. 일본은 네. 중국에서 문화가 나오면 약간 한반도에서 그걸 발전시키고 그걸 일본이 약간 박제를 하고 약간 이런 패턴이 보이는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문화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그거에 맞춰가서 본인들도 원본이 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게 내가 바꾼다고 의식하고 바꾸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네. 까먹는 거야. 네. 왜냐면 의식하면 알고 있겠지. 네. 내가 옛날에 그때서 이걸로 바꿨지인데 그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내가 제일 신기했던 게 박기태 변호사님이 전에 믹스커피 얘기할 때 커피 믹스 그 이거 있잖아요. 그 뭐죠? 이거 긴 거? 긴 거 이거 네. 지금은 이제 스틱? 흔해진 스틱형. 예, 예. 생각해보면 그게 몇 년이 안 됐는데. 맞아요. 얼마 안 됐어요. 다 옛날에는 커피통, 프림통, 설탕통이었는데 그 중간에 나도- 사각형 저 군대 때는 네, 사각형. 엑스라우스. 예. 그것조차 까먹고 있었던 거지. 음. 마치. 지금은 자판기 커피도 긴가민가한 느낌 들지 않아요? 뭔가 자판기 아련한 느낌. 커피가 그것도 추억 속의 물건이 되긴 했죠. 그 뭔가 아련한 느낌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저 얼마- 요즘에 그래가지고 자판기 커피 가끔 보이잖아요. 네. 한 번씩 뽑아 먹어요. 맞아 예, 맞아. 예. 근데 거의 없어진 것 같아. 안 보이던데. 요즘에 자판기 커피는 맛이 옛날 그 커피 맛이 나는 게 아니라고 예. 무슨 헤이즐넛 맛 이런 거 나. 맞아요. 그러니까 예, 되게 약간 달고. 아. 그 왜 대학교마다 이제 이것도 진짜 제대로 라떼네 생각해 보니까. 뭐 그 한번, 왜- 한번 라떼 한번 달려보시죠. 학생회가 항상 학생회의 가장 중요한 자금의 원천이 그러니까 자판기 판매권 독점. 저는 옛날에 먹는 게 하여간 음. 먹는 얘기가 좀 그래요. 음. 이게 너무 빨리 바뀌니까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나랑 별로 거리가 안 먼데 그러면 그냥 나의 형이나 선배들이 먹던 거 나도 먹는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요즘 보면 그게 너무 빠르니까 우리나라는 그 레트로로 돌아온 거야. 나랑 네, 거리 네. 차이도 별로 안 된 그러니까 후배가. 아니 이거 어저께 너가 그런 음식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레트로래 요즘에. 근데 그게 미묘하게 다른 거죠. 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집트 돈가스처럼. 네, 그게 저 어저께 좀 전에 이제 녹음 전에 사석에서 사담을 하다가 나온 얘기지만 핑클 그 왜 캠핑 클럽이라는 예능을 다시 찍었다 그랬죠 2019년에. 네. 근데 그 방송 시점에 이효리 씨가 우리가 활동했던 게 벌써 22년 전이야라고 얘기하면서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완전 20년이면은 20년 전이면은 한 10년 전 요런 느낌이 저희한테는 그렇게 옛날도 아니고 뭐 이런 느낌인데 그 레트로로 소비되는 곡에 오히려 70년대생들이 소비하던 문화도 이제는 한물 가고 80년대생들이 소비하던 20대 때 소비하던 문화가 이제 다시 레트로로 소환이 되는 그거에 그 경양식 돈가스가 오히려 요즘에 경양식 돈가스가 오히려 더 찾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네. 경양식을 표방한 새롭게 이렇게 네. 되게 젊은 감성으로 네, 그러니까. 경양식이라고 한 집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예. 근데 무슨 싸롱 막 이러면서. 몇 년 사이에 프리미엄 돈가스만 엄청 유행을 하다가 그 경양식 돈가스를 찾기 힘들다가 요즘에 다시 그냥 애초에 가게 컨셉이랑 인테리어까지 그 인테리어까지. 컨셉으로 아예 그냥 세팅을 해서 무슨 그런 모던 식으로 보이 막 이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다시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음. 그게 그런 유행들이 진짜 한 세대가 돌 때는 한 30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연하게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더 촘촘하게 네, 돈다고 맞아요. 하더라? 네. 그러니까 사실상
따지면 이 사람과 나의 나이 차이가 한 세대가 아니고 이 사람이 그렇다 보면 이 사람과 나의 이런 섭식 문화가 그렇게 어떤 갭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럼 그들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뭐 그냥 원래 먹던 거지로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건데 먹으면서 이것은 레트로야라고 소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돌아오는 유행.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게 레트로라는 느낌보다는 우리가 고속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그 왜 아까 방금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빨리 이렇게 필요하니까 변화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앞 세대들이 이전 기성 세대들이 이거는 옛날 거야 후진 거야 유행 지난 거야 하고 버리고 지나간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라나는 세대가 볼 때는 이거 괜찮은데 왜 버렸지? 라는 느낌으로 다시 줍줍해가지고 이렇게 리프레시 시키는 이런 느낌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그죠. 그 모든 장르에서 뭐 심지어는 음악, 영화. 그렇죠. 뭐. 이거 쿨한데 왜 이걸 후지라고 생각하지? 뭐 이런 느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이 한국의 돈가스 역사, 기사식당의 역사 그리고 또 말씀드려야 될 게 남산 돈가스 원조가 뭐냐에 대해서 되게 최근에 엄청 핫했죠 그것 때문에. 아 그래요? 소송전이 벌어지고. 소송전이 벌어지고 그때 네. 유튜버가 얼굴이 크신 유튜버라고 하시는 그분이 뭐 어디가 진짜 원조인데 어디는 지금 원조를 폄하하고 있는지 잘못했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막 좀 별점 테러가 엄청 가해지고 그랬어요. 그 역사에 대해 제대로 조사한 사람은 제가 볼 땐 저밖에 없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 유튜버의 이해는 좀 제가 볼 때 약간 뭐 노력은 했지만 얕다. 약간 조금 모자라다. 이 독점 예고네요. 역시 진정한 돈가스의 역사. 원조를 찾아준다. 왜 애초에 남산에서 이렇게 되게 된 것인지, 기사식당은 왜 그렇게 발전한 것인지, 애초에 그 길 자체를 누가 왜 닦았는지 이런 것부터 해서 알겠습니다. 조선 신사도 등장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길 정말 재밌습니다. 네. 거기가 대공분실 있던 길에 그 건물 그 안기부 건물이 영진이 건물이 되면서 거기 우리가 한번 거기서부터 이어지죠. 네, 거기서부터 이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되게 웃겨요. 거기가 영진이 사무실 있던 시절에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안에 들어가서 회의하는데 회의실이라고 들어갔는데 그 알잖아요. 건물 구조가 되게 이상하잖아요. 남영동 대공분실. 이게 왜 그때는 몰랐어. 이게 왜 그럴까 했는데 나중에 이게 의도를 갖고 만들어졌던 구조라는 거에서 약간 이렇게 뭔가 마음이 싸해지면서 뭐 이제 그런 게 있었죠. 거기 이제 김수근이 나름 그건 남영동 대공분실이고 그 영진이 옛날 그 남산 그건 또 좀 다른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재밌는 그 조선 신궁을 만들면서 닦았던 길에 여기에 또 미군이 연관이 되고 산업화와 이승만 동상과 수많은 것들이 또 연결이 되고 백범 김구와 한국 근대사는 돈가스로.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고해주신 별 얘기 안 하고 라떼 얘기하고 일진 얘기하고 하다 끝났어요. 어쨌든 자 오늘 수고해주신 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저 수고해주신 박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라떼 얘기를 조금 더 줄여보는 쪽으로 더 많이 넣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얘기를 이렇게 말을 그렇게 오픈을 그렇게 해야 다음엔 좀 덜 하겠거니 하면서 이렇게 다음엔 돈가스 얘기 진짜 하는 거죠. 들으시겠죠. 그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이근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